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오랜만에 드라곤볼 얘기를 이어서 하죠. 손오공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우승을 하고 5년 정도 평화로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운석이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우주선이었어요. 앞머리 까진 남자가 우주선에서 나오는데 옆에 운석 구경하러 온 농부를 막 무참하게 죽여버려요. 근데 뭐 사실 정당방위예요. 농부가 먼저 총을 쐈거든요. 사실 그냥 관광하러 온 외계인일 수도 있는데 총을 쏘면 어떡해. 여러분도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광하러 갔다가 총 맞으면 기분이 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죽여도 무죄라는 점. 아무튼 이 탈모맨이 이상한 구글 글라스 같은 거 끼고 다니거든요. 이게 스카우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끼면 싸움 좀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사람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나 라는 걸 수치화한 전투력이라는 개념을 감지할 수가 있는 그 구글 글라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싸움 좀 하는 놈이 있네? 카카로트인가? 이러면서 슝 날아가요. 카카로트가 뭔지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조금 이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거기에는 삐꼬로가 혼자 팔짱 끼고 똥폼 잡고 있었어요. 손오공이 이 자식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탈모맨이 오니까 개쫄아서 식은땀 뚝뚝 흘려요. 삐꼬루가 이때부터 스타일이 좀 구겨지기 시작했죠. 삐꼬루가 혼자 쫄아가지고 콩룡마파 빵 쏘는데 이럴 수가 이 탈모맨이 기스도 안 났어요. 탈모맨이 야, 다 했냐? 이제 내 차례지? 이러면서 삐꼬루 한 대 쥐어박아 주려는 순간 또 구글 글라스에서 신호가 왔어요. 저쪽에 싸움 좀 하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삐꼬루를 무시하고 슝 가버려요. 되게 자존심이 상했겠죠, 삐꼬루가. 이번에 탈모맨이 날아간 곳은 어디였냐? 무천도사네 집이었어요. 거기서 마침 손오공, 브로마, 크리링, 무천도사 뭐 해가지고 동창회 비슷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손오공은 뭐 자기 아들도 데려왔어요.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긴데 손오공이 아들 이름을 손오반이라고 지었어요. 얘가 손오공 아들 아니랄까봐 꼬리도 달려있고. 아무튼 5년 만에 다 모여가지고 회포를 풀려고 하는데 딱 탈모맨이 도착을 하죠. 탈모맨이 손오공을 보고 카카로트 너 여기서 뭐해? 이러면서 막 헛소리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크리링이 이봐 술을 먹으려면 곱게 처먹어야지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맨이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크리링을 한 대 개세게 폭 때려요. 손오공은 인성이 덜 돼가지고 친구 걱정은 안 하고 옆에서 크리티컬 떴다고 감탄이나 하고 지금 허리띠를 풀어서 때렸다고 했죠. 그게 사실 허리띠가 아니라 꼬리였어요. 이 탈모맨은 옛날 손오공처럼 꼬리가 달린 탈모맨이었어요. 이 탈모맨, 대체 뭐 하는 탈모맨이냐? 바로 손오공의 친형인 라데츠라는 탈모맨이었어요. 손오공이 원래는 까따로트라는 이름의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어디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린 거였죠. 라데츠랑 손오공의 출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베지터라는 별에서 살던 사이유인이라는 종족이었어요.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멸망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사이어인 자체가 희귀한 종족이고요. 이 사이어인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살기 좋은 별을 찾아내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몰살한 다음 팔아먹는 그런 사업. 그래서 손오공이 원래 지구인들을 몰살하는 임무를 맡고 파견된 거였는데 아까 말했듯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자기 임무를 까먹은 거죠. 원래는 원숭이 변신해서 지구를 초토화했어야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오공 주변 사람들이 변신을 못하게 겐세이를 많이 해서 문제가 없었죠. 근데 뭐 사실 말이 안 돼요. 타오파이파이, 천진반 이런 애들한테 갈 것도 없이 어린 시절 손오공은 원숭이 변신을 했다고 쳐도 무천도사를 못 이기는데 근데 아무튼 그랬대요. 납득은 안 가지만 라드츠가 이제 야 동생아 이렇게 그지같이 궁성맞게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사업이나 하자 이러니까 손오공이 난 싫다. 난 사이어인이 아니라 지구인 손오공이다. 예가를 하죠. 그럴만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손오공을 뭐 갓난아기 때 유기해서 천혜고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동생이니 뭐니 하는 거잖아요. 손오공 입장에서도 삔또가 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말로 안 되니깐 라데츠가 어떻게 하냐. 손오공을 한 대 퍽 때린 다음 자기 조카 손오반을 납치해가요.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 내일까지 지구인 한 100명, 200명 죽여가지고 무천도사 내 집 앞에 쌓아놓으라고. 손오공이 안 죽여도 어차피 지구인은 멸종시키고 지구는 다른 외계인한테 팔 거다 이러면서 무천도사만 날벼락 맞았죠. 무천도사 내 집값 왕창 떨어지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라데츠가 손오반을 납치해서 슝 날아가요. 자기 우주선 주차해놓은 대로. 손오공네는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드래곤볼 모아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볼까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하루 만에 드래곤볼을 다 모으는 건 아무래도 무리니깐 손오공은 쫓아가야겠다 하는데 크리링이 뜯어말리죠.
혼자 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그럼 너도 같이 가면 되잖아. 무천도사님도 같이 가시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드래곤볼은 같은 소원은 두 번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설정은 아니고 이때 갑자기 생겨난 설정이에요. 같은 소원은 두 번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크리딩이랑 무천도사는 저번에 삐꼬르 대마왕 때문에 한 번씩 죽었으니까 또 죽으면 드래곤볼로 부활을 못해요. 무천도사랑 크리딩이 그래서 되게 우물쭈물하죠. 의리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 대신 이때 외국인 용병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삐꼬로가. 아, 자꾸 삐꼬로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삐꼬로 대왕하고 삐꼬로하고. 아들 삐꼬로는 그냥 피콜로라고 부를게요. 나나코가 앞으로 삐꼬로라고 하면 대마왕 삐꼬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외국인 용병 피콜로가 딱 나타나요. 내가 손오공이랑 같이 가주겠다. 왜냐면 피콜로는 결국 지구 정복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웬 엄청 센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다른 데다 팔겠다 이러니깐 곤란한 거죠, 피콜로 입장에서도. 그래서 손오공도 좋아, 알겠다 해서 사상 최강의 콤비가 결성되죠. 두 사람은 문제하지만 최강. 얘네가 라데츠를 따라가서 싸우는데 둘이 덤벼도 상대가 안 돼요. 라데츠가 진짜 엄청나게 세요. 옛날에 손오공이 타오파이파이 처음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 터졌을 때 딱 그 느낌이에요. 원래는 라데츠 꼬리를 잡으면 이긴다 뭐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손오공이. 라데츠도 꼬리가 약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래가지고는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라데츠가 거의 갖고 노는 수준이라서. 라데츠가 정확히 얼마나 세냐면요. 한 손으로 대충 쏜 장풍 맞으니까 피콜로 팔이 없어져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거죠. 그러면 장기전이 될수록 불리해질 게 뻔하잖아요. 일격필살에 뭔가 그런 걸로 한 번에 쇼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손오공은 뭐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게 사느라 수련을 좀 게을리해서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피콜로가 손오공이랑 싸우려고 수련을 열심히 해서 신기술을 만들어냈죠. 손끝에 기를 모아서 빵 쏘는 막완광살포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피콜로가. 근데 막완광살포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를 모으는 그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정확히 얼마나 걸린다 언급은 안 나오는데 옛날 애니판으로 보면 대략 3분 30초 정도 걸려요. 드래곤볼 카이에서는 한 2분 걸리고. 그런 기술로 대체 어떻게 손오공을 해치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해서 피콜로가 기를 모으는 동안 라데츠한테 막 혼자 초 터지면서 시간을 벌어주죠. 근데 시간을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피콜로가 뭐 하려는 걸 눈치챘어요, 라데츠가. 피콜로가 어찌어찌 기 다 모아서 급하게 빵 쏘긴 했는데 라데츠가 피해버리죠. 라데츠도 좀 꼴받았어요, 이제. 자기 발끝에도 못 미치는 허접들한테 죽창 찔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콜로를 먼저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덤비려는 순간 나가떨어져 있던 손오공이 몰래 라데츠 뒤로 가서 꼬리를 잡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라데츠가 이제 힘이 빠졌죠. 피콜로는 신나서 다시 기 모으고. 그러니까 라데츠가 태세전환, 비굴하게 막 목숨을 구걸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형인데 형을 죽일 셈이냐. 목숨만 살려주면 얌전히 떠나겠다. 믿어줘라. 피콜로는 기 모으면서 야, 너 설마 그거 믿는 분 아니겠지? 놓지 마라. 놓지 말라고 했다. 제발 놓지 마라 이러고. 근데 손오공이 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꼬리를 넣어버려요. 도라이죠. 손오공이 꼬리를 놔주니깐 라데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오공을 접해요, 당연히. 손오공이 막 치사빤스라고 욕하니깐 싸움에 치사빤스가 어딨냐고 당연한 소리 하겠죠, 라데츠가. 피콜로도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원광살포 한 번 쏠 체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써봤자 또 빗나갈 테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오공 쳐 터지는 걸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옆에 우주선에 같이 있던 손오반이 튀어나와가지고 라데츠한테 박치기를 날려요. 아빠 때리지 말라고. 이때 놀랍게도 손오반의 전투력이 손오공보다 훨씬 세요. 사이어인이랑 지구인 사이의 혼혈하는 전투력이 엄청나게 세다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데츠가 박치기 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손오반이 아직 4~5살밖에 안 되는 미숙한 꼬마니까 그렇게 힘을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났을 때만 잠깐 엄청 세지 투지가 떨어지면 그냥 평범한 꼬마랑 별다를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데츠가 또 와서 손오반부터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겠죠. 이때 손오공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라데츠를 뒤에서 붙잡아요. 피콜로한테 그 막원광살포 빨리 쏘라고 호들갑 떨면서. 그래가지고 손오공이랑 라데츠 둘이 사이좋게 막원광살포 맞고 저 세상에 가버리죠. 이 만화에서 손오공이 처음으로 죽는 장면이에요. 라데츠가 배에 빵코가 뻥 뚫려가지고 막 탄식을 하죠. 까까로트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피콜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지구에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손오공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근데 라드치의 구글 글라스에는 음성 통화 기능도 있어가지고 다른 사이어인들한테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라드치가 피콜로를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이어인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드래곤볼인지 뭔지로 날 살려달라고 하겠다. 걔네는 나보다 더 센데 여기 한 1년이면 온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피콜로가 되게 당황해가지고 라데치를 확인사살하는데 뭐 이미 늦었죠. 근데 정작 그 사이어인들은 라데치를 부활시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네들 욕심 채울 생각밖에 없었죠. 뭐랄까 정이 없는 종족이죠 사이어인. 그래서 그 사이어인들이 싱글벙글 해가지고 우주선 타고 지구로 날아오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날아오는 1년 동안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얘긴 지금은 됐고 아무튼 손오공이 죽었어요. 크리링하고 부르마한테 드래곤볼 모아서 살려달라 하고 피콜로는 자기가 손오공 아들을 수련시키겠다 해가지고 손오반을 데리고 가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고. 치치가 이때 우울증에 걸렸죠. 남편은 죽고 아들은 엄청난 악당한테 납치를 당했으니까. 찌찌가 결혼하고 나서 딱 이날까지는 행복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라데치 편. 손오공은 죽었으니까 됐고 먼저 피콜로랑 손오반 얘기를 좀 하죠. 일단 피콜로가 손오반을 데려다가 막 야생에 풀어놓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래요.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 자체가 수련이라는 거죠. 근데 피콜로가 겉으로는 손오반을 그렇게 버려놓고 굉장히 박대하는 것 같아도 손오반한테 나름대로 좀 잘해줘요. 예를 들면 손오반이 아직 얼라니까 서바이벌 생활에 바로바로 익숙해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콜로가 근처에서 뭐 먹을 거 구해다가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나 살펴도 보고 이제 손오반도 꼬리가 있으니까 보름달 보면 원숭이 괴물 되잖아요. 그래서 피콜로가 달도 부숴주고 꼬리도 잘라주고 다 해줘요. 후이연 같은 것도 1대1로 영재교육까지 해주고 뭐 찌찌랑 손오공 대신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오반이 이때 피콜로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잘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손오반이랑 피콜로 얘기는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야지로베, 야무치, 천진반, 크리링 뭐 이런 떨거지들도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깐 신이 데려다가 합숙 훈련 시켜주고 이제 손오공은 어떻게 됐냐. 예전에 할아버지 손오반 얘기할 때 이 만화에서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했었죠. 저승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손오공도 죽고 나서 할아버지 손오반처럼 머리에 천사고리가 달린 귀신이 됐는데 귀신이 되면 원래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신이 귀신 손오공을 데리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손오공을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는 대신 개왕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게 해달라. 싸바싸바 해가지고 일종의 특례를 부탁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오케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개왕을 만나러 가죠. 근데 개왕이 뭐하는 사람이냐?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왕이라는 거를 풀어서 말하면 개의 왕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가 뭐냐? 은하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하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개왕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손오공의 스승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스승이 뭐 무천두사, 그 다음 카린, 그 다음 신 이런 식으로 급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개왕이 신보다도 급이 훨씬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개왕 밑에서 수련을 하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개왕을 만나려면 100만 킬로미터를 뛰어서 가야 돼요. 되게 멀리 살아요. 10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가죠 여러분. 지구를 25바퀴 돌면 그게 100만 킬로미터예요. 이제 손오공은 요령 피운다고 무공술 써서 날아가는데 무공술도 아무튼 길을 소모하는 거라 얼마 못 가고 결국에는 중간에 지쳐서 내려가지고 뛰어가요. 막 반년이 넘게 달리기만 해요 손오공이. 아무튼 어떻게든 도착은 했는데 개왕이 사는 데는 완전 쥐똥만한 별이었어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알죠 여러분? 읽어봤죠 다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되게 작잖아요. 개왕이 사는 별 뭐 개왕성이라고 하는데 개왕성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쬐끄만 별인데 중력은 엄청나게 세요. 지구의 뭐 10배 된대요. 거기서 수련을 하면 중력 10배에 적응이 돼서 평범한 환경에서는 막 되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달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해요 손오공이. 이때 새로운 기술을 2개 배울 거예요 아마. 개왕권이랑 원기옥. 그게 어떤 기술들인지는 이따 나올 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사이어인들이 지구에 놀러오는 날이 됐죠. 근데 개왕이랑 손오공이 간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니 개왕성까지 오는 데만 반년이 넘게 걸렸는데 사이어인이 오는 날까지 개왕성에서 수련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자네. 근데 손오공이 몇 달 동안 열심히 수련을 했기 때문에 가는 데는 몇 시간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천진반, 야무치, 크리링, 게노답 삼형제랑 피콜로, 소노반 얘네가 버텨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일단 사이에인들 이름이 M자 대머리가 베지터, 그냥 대머리가 네퍼라고 하는데 얘네는 라데츠 이상의 도라이들이었어요. 라데츠는 그래도 자기한테 시비를 걸거나 자기를 거역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 때렸거든요. 근데 얘네는 오자마자 인사라면서 도시를 하나 펑 터뜨려버려요. 엄청 세면서 포악하고 뭐 그래요. 그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이제 피콜로, 소노반, 크리링 이렇게 셋이서 먼저 날아와서 사이어인들이랑 대면을 하죠. 사이어인들이 피콜로를 보더니 조금 놀라요. 왜냐면 피콜로도 외계인이었거든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러는 거죠. 갑자기 밝혀진 출생의 비밀. 신도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외계인이었다니 이러면서. 나나코가 그동안 뭐 reptilian이니 뭐니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복선이었다는 점 몰랐죠 여러분? 피콜로가 진짜 reptilian인 건 아니고요. 나메크 성인이라는 종족인데 사이어인들이 나메크 성인에 대해서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신기한 초능력을 쓰는 종족이라느니 나메크 섬에도 뭐 소원을 들어주는 아이템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느니 하면서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됐고 맞짱이나 뜨자 이 자식들아 하는데 네퍼가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땅바닥에 무슨 씨앗을 심으니까 제베맨이라는 야채 인간들이 자라나는데 뭐 우리가 직접 상대할 필요도 없다. 너네가 대신 싸워라 이러는 거죠. 이제 천진반, 야무치, 차오즈 이런 애들도 그때 딱 도착을 해서 천진반이 먼저 내 실력을 보여주마 해가지고 제베맨 한 마리를 좁혀서 처치를 하고 천진반의 라이벌 야무치도 나도 질 수 없지 하면서 제베맨 한 마리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이기는데 쓰러진 제베맨이 방심한 야무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자폭을 해버려요. 그래서 야무치가 여기서 죽어버려요. 베지터도 아니고 네퍼도 아니고 제베맨한테 죽어버려요. 이때 그 장면이 나오죠. 개불쌍한 포즈로 자빠져 있는 장면. 크리링이 야무치 죽은 거 보고 엄청 화가 나서 확산 에네르기파라는 광역기로 제베맨들을 일망타진해버려요. 근데요 여러분, 야무치가 제베맨 한 마리에 그렇게 쩔쩔 매다가 죽었는데 크리링이 광역기로 그렇게 싹 쓸어버리면 야무치는 뭐가 돼요, 그죠? 사실 야무치를 먹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크리링이. 아무튼 제베맨 다 죽고 이제 네퍼가 나서는데 네퍼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천진반이 네퍼가 날린 펀치를 팔로 막으니까 팔이 잘려버려요. 주먹으로 때렸는데 팔이 깔끔하게 뚝 잘려요. 천진반이 그렇게 위기에 몰리니까 차오즈가 천진반을 구하겠다고 네퍼한테 매달려서 지배맨처럼 자폭을 해버리는데 네퍼는 기스도 안 났어요.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차오즈 같은 경우에는 크리링 살인사건 때 삐꼬로 대마왕한테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죠. 천진반이 굉장히 슬퍼해요. 아무튼 크리링, 피콜로 둘이서 네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소노반은 또 쫄아가지고 못 싸우고 소노반이 얼라라서 멘탈 문제가 있어요. 천진반도 다친 몸으로 무리하게 기공포 쓰다가 힘 빠져서 죽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크리링이 빨리 좀 와라 손오공 하면서 막 제살을 지내기 시작해요. 근데 베지터가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손오공이란 게 까까로트 말하는 거지? 라데츠한테도 안 되던 놈이 와봐야 뭘 할 수 있다고 난리야. 그래, 까까로트 올 때까지 3시간 기다려주마 해서 3시간을 기다려줘요. 왜냐면 베지터는 손오공이 보는 앞에서 손오공 친구들이랑 손오반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베지터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베지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번에 사이어인들이 베지터라는 별에서 살던 종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이름이 베지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사이어인의 왕족이에요, 베지터가. 그래서 베지터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인 셈이죠, 손오공이. 반역자는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주겠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아무튼 3시간을 기다려줬는데도 손오공이 못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3시간의 여유에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작전을 짤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피콜로가 라데츠 때처럼 꼬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작전을 딱 세워요. 그래서 어찌어찌 똥꼬쇼 해가지고 피콜로가 네퍼 꼬리를 딱 잡는데 네퍼는 손오공처럼 꼬리를 단련해서 잡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셋이 네퍼한테 속수무책으로 두드려 맞죠. 네퍼가 손오반을 죽여버리겠다 해서 장풍 빵 쏘는데 놀랍게도 피콜로가 그걸 막아서 손오반을 지켜주고 깨꼬닥 죽어버려요.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손오반 아빠 노릇을 하면서 정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드라곤볼 있으면 죽어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손오반은. 근데 피콜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신도 죽잖아요. 그러면 드라곤볼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그래도 신이 굉장히 기뻐해요. 원래 피콜로가 신의 나쁜 마음이었는데 그런 피콜로가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격을 하죠. 하지만 아무튼 피콜로도 죽고 드라곤볼도 없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방해꾼도 없겠다. 네포가 손오반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드디어 손오공이 도착을 했어요. 엄청 화났죠. 친구들은 거의 다 죽어있고 크리링이랑 자기 아들도 저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래서 손오공이 개왕한테 배운 첫 번째 필살기 개왕권을 써서 네퍼 허리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개왕권이라는 기술이 뭐냐? 그냥 심플하게 피지컬이 세지는 기술이에요. 개왕권 2배 하면 2배 세지고 개왕권 20배 하면 20배 세져요. 초등학생이 만든 기술 같죠? 근데 뭐 당연히 몸에 부담도 가고 체력도 빨리 떨어져서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기술을 써서 네퍼 허리를 부러뜨렸어요, 손오공이. 손오공은 그래도 네퍼를 죽일 생각까진 없었는데 베지터가 싸우지 못하는 사이에이는 필요가 없다고 대신 죽여버려요. 베지터가 얼마나 비정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연출이죠. 아무튼 더러운 불꽃놀이가 됐어요, 네퍼가. 이제 베지터랑 손오공의 1대1 싸움이 됐죠. 손오반이랑 캐리링은 뭐 상대가 안 되니깐. 근데 손오공이 개왕권을 2배로 써도 상대가 안 돼요, 베지터한테. 3배로 써야 베지터보다 좀 세지는 수준이에요. 베지터가 이제 3배 손오공한테 밀리기 시작하니까 자존심에 기스가 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지터는 사이에인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왕자예요, 왕자. 근데 손오공은 하급전사라고 해서 천민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천민이 왕자한테 대드는 상황인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구를 파괴해버리겠다면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에네르기파 빵 쏘는데 손오공이 4배 개왕권 에네르기파로 그것도 이겨버려요. 대신에 이제 손오공은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 베지터는 뭐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자기가 손오공한테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베지터가 어떻게 하느냐. 원숭이 괴물로 변신하기로 해요. 이때 사이에인이 보름달을 보면 원숭이 괴물로 변신하는 이유 뭐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달에 햇빛이 반사되면 푸르치 파란 게 나온다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1년 전에 피콜로가 달을 부쉈다는 사실이죠. 근데 베지터는 달이 없어도 변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베지터한테는 달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신을 했어요, 베지터가. 이때 처음으로 손오공이 깨달았죠. 할아버지 손오반을 죽인 괴물의 정체. 아무튼 베지터가 원숭이 괴물이 돼가지고 손오공을 좁히기 시작해요. 사이에이는 원숭이 괴물이 되면 전투력이 10배나 세지는 데다 손오공은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개왕한테 배운 2번째 필살기 원기옥이라는 기술을 쓰기로 해요. 원기옥이 뭐냐면요. 이제 모든 생물들한테는 기라는 게 있어요, 기.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든 생물한테서 기를 조금씩 세배워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망상 한 번씩 해본 적 있죠? 아, 전 세계 사람들이 나한테 1원씩만 줘도 80억인데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었어요. 피콜로의 마관광살포는 손오공이 시간을 끌어줘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 끌어줄 사람도 없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태양권 날려서 도망다니고 막 똥꼬쇼 하는데 결국에는 원기옥 모으다가 원숭이 베지터한테 당해서 엄청 위기에 처해요. 크리링이랑 손오반이 도와주러 왔는데도 뭐 안 되죠. 근데 신한테 수련받은 멤버 중에 야지로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야지로베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쑥 튀어나와서 베지터 꼬리를 자른 다음 튀어버려요. 이제 베지터도 변신 풀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진흙탕 싸움이 됐죠. 손오반이 아빠가 저 터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조금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베지터한테 안 돼요. 하지만 손오반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손오공이 아까 모아놨던 원기옥을 크리링한테 넘겨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링이 딱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야지로베가 빨리 던지라고 막 호들갑을 떨어서 베지터가 눈치채버려요. 그래서 베지터가 피해버렸는데 손오반이 천진반백오권처럼 그걸 다시 토스해가지고 기어코 맞추는데 성공을 하죠. 근데도 베지터는 좀비처럼 일어났어요. 크리링이 해치웠나? 이러는 바람에 진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야지로베가 베지터 등짝에 칼 맞추고 베지터한테 줘 터지면서 시간을 어찌어찌 끌어줘요. 그 사이에 손오반이 베지터가 아까 만들어놨던 인공 달을 보고 변신을 해서 반대로 베지터를 좁히기 시작해요. 베지터가 겨우겨우 손오반 꼬리를 자르기는 하는데 변신이 바로 풀리는 건 아니라서 원숭이 손오반한테 딸려가지고 완전히 KO가 됐어요. 지금까지 베지터가 끈질기게 버텼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였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호출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크리링이 뭐 가만히 두겠어요? 야지로베가 떨군 칼을 주워서 담가버리려고 하죠. 크리링 입장에선 진짜 철선지 원수잖아요. 야무치, 천진반, 차오즈, 피콜로도 뭐 같이 싸우다 보니까 좀 친해졌고 자기 친구들을 몇 명이나 죽인 나쁜 놈이잖아요, 베지터가. 근데 놀랍게도 손오공이 베지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손오공도 사실 자존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이기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크리링이 진짜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은데 절친이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니까 진짜 울분을 삼키고 손오공의 부탁을 들어줘요. 크리링이 베지터를 그냥 보내주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이에인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구의 위기는 어떻게든 넘겼는데 후폭풍은 엄청났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죽었고 원래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면 드라곤볼에 소원 빌어서 복구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정작 그 드라곤볼이 없잖아요 이제. 만화 제목이 드라곤볼인데 드라곤볼이 없어요. 이대로 완결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또 있었어요. 무슨 방법이냐? 베지터랑 네퍼가 처음에 나메크성에도 소원을 들어주는 아이템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도 드라곤볼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냐 해서 나메크성으로 가기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이아인 편이에요. 이제 얘네가 나메크성에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손오공이 베지터한테 너무 심하게 두드려 맞아서 전치 4개월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달이면 나아요. 카린의 선두 농사가 한 달 뒤에 끝나기 때문에. 선두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원래 항아리 한가득 있었잖아요. 근데 야지로베가 카린탑에 살면서 밥 대신 선두를 먹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애초에 라드치 편에서 손오공이 마원광 살포 맞은 것도 선두 있었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때 선두가 없어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진짜 또라이 짓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번에 베지터랑 싸울 때 야지로베가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뭐라고 눈치를 주지는 못하죠. 누가 지금 야지로베더러 야 선두 좀 그만 처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얌마 내가 베지터 꼬리 적반하장을 하겠죠? 야지로베는 이때 베지터 꼬리 자른 거 원툴로 만화가 끝날 때까지 선두를 계속 쳐먹어요. 그래서 선두는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거라는 점. 선두 얘기는 됐고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은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메크성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 다음 문제가 나메크성의 위치. 위치 자체는 개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알았는데 지구의 기술력으로는 나메크성까지 가는데 4,00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조졌다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이에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 있잖아요. 얘네는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녀석들인데 우주선이 내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퍼가 타고 온 우주선을 연구해서 빠른 우주선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브로마가 하필이면 자폭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 계획은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졌다 이러고 있는데 미스터 포포호어스예요. 우주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랑 피콜로가 원래 나메크 성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이 타고 온 우주선이 있었어요. 그게 성능이 대단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목성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나메크 성에 갈 수 있게 됐죠. 이제 누가 갈 거냐? 일단 브로마는 가야겠죠? 메카닉이 필요하잖아요. 우주선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니까. 손오공은 전치 4개월이니까 안 되고 크리링이랑 손오반이 가기로 해요. 손오반이 뭐 내가 가겠다 하니까 찌찌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말리죠. 1년 만에 만난 외동아들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또 위험한 데 가겠다고 하니까 뭐 속이 터질 거예요? 근데도 손오반이 막 성질 부리면서 가겠다고 하니까 찌찌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죠. 불쌍해요 찌찌. 손오공은 옆에서 자기 여편네 마음도 모르고 오바나 장하다 이러고 자빠졌고 뭐 아무튼 브루마랑 브리프 박사가 열심히 우주선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손오공은 브리프 박사가 우주선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선두 먹고 낳는 대로 바로 출발하자고 얘기가 됐고 이제 브로마, 크리링, 손오반 셋이서 나메크성으로 가는데 아무리 우주선 성능이 좋아도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크리링이랑 손오반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수련을 하고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로 무사히 돌아가서 회복을 했어요. 거기서 퀴라고 하는 뭐랄까 회사 동기 같은 외계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네 회사 사장 이름이 뭐 프리저라고 하는데 프리저가 나메크성으로 갔다는 얘기 들어요. 드라곤볼 가지러. 베지터의 구글 글라스로 정보가 다 새어나간 거죠. 그래서 베지터도 허업지겁 나메크성으로 가요. 드라곤볼은 내 거야 이러면서. 베지터는 프리저 밑에서 일하면서도 프리저를 안 이꼽게 생각했거든요. 베지터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던 거죠.
아무튼 한 달쯤 지나서 브로마, 크리링, 소노반 셋이 나메크성에 도착을 했어요. 베지터도 비슷한 타이밍에 도착을 했고 아까 베지터랑 싸우던 외계인 큐이도 베지터 따라왔어요. 프리저한테 베지터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선 거죠. 프리저하고 베지터하고. 근데 큐이는 지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베지터한테 상대가 안 되고 더러운 불꽃놀이가 되죠. 더러운 불꽃놀이라는 대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동안 더러운 불꽃놀이가 되게 많았죠. 뭐 타오파이파이부터 시작해서 네퍼까지. 근데 더러운 불꽃놀이라는 대사 자체는 여기서 나온다는 점. 아, 그리고 나메크성 오는데 한 달쯤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손오공도 선두로 회복을 하고 나메크성으로 따라가요. 손오공이 탄 우주선은 드리프 박사가 나름대로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걸린대요. 나메크성까지 가는데. 거기다가 손오공이 무슨 중력을 100배로 만드는 장치까지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개왕성에서 중력 10배로 조금 수련했더니 엄청 세졌으니까 이번엔 중력 100배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뭐 아무런 차질 없이 한 달 만에 다 만들었어요. 브리프 박사가. 대단한 아저씨죠? 그래서 손오공이 중력 100배로 훈련하고 선두 막 집어먹고 하면서 가요. 근데 선두 한 6개밖에 없거든요? 그거 손오공이 수련한다고 가는 길에 절반을 혼자 처먹어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호루 자식 손오공은. 근데 아무튼 시간이 좀 걸려요. 손오공이 도착하는 건. 그동안 또 야무치, 차오즈, 천진반, 피콜로 저번에 죽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도 기왕성에 가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손오공은 라데츠한테 죽었을 때 기왕성 가는데 반년은 걸렸는데 얘네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린 셈이거든요. 조금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무리 야무치 천진반 차오즈가 신 아래에서 수련을 좀 했다지만 라데츠랑 싸울 당시에 손오공이 야무치보다 피지컬이 딸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보는 만화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죠. 떨거지 얘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나메크성은 이미 프리저랑 부하들한테 점령을 당해서 드라곤볼도 프리저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막 학살을 당해요. 나메크 성인들이. 그거를 소노반이 보다 못해가지고 튀어나가요. 그래서 크리링이랑 같이 나메크 꼬맹이 하나만 구출해서 데리고 도망가는데 크리링이 뭐 태양권까지 써가면서 따라오던 프리저 부하를 간신히 따돌렸어요. 요 프리저 부하 이름이 도도리아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돌아가다가 베지터한테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냥 죽은 건 아니고 베지터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죽어요. 사이어인들의 행성, 베지터가 망했다고 라데츠 편부터 몇 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범인은 프리저였어요. 사이어인 전투력이 높다 보니까 프리저가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사이어인들의 행성을 멸망시킨 거였어요. 베지터는 옳다구나 하겠죠? 안 그래도 프리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프리저를 미워할 핑계거리까지 생겼으니까. 그래도 베지터가 지금 당장은 프리저랑 싸워도 승산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라곤볼을 한두 개 숨겨놓고 있다가 빈틈을 노려서 프리저가 가지고 있는 드라곤볼을 세린다. 뭐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베지터도 나메크 성인들을 학살하고 다니면서 드라곤볼을 하나 뺏어다가 숨겨놨는데 이때 프리저가 가지고 있던 드라곤볼이 5개니까 하나 남은 거죠. 크리링이 남은 하나라도 챙겨놓자 해서 아까 구해줬던 나메크 꼬맹이 이름이 덴데라고 하는데 덴데를 따라서 마지막 드라곤볼을 가지고 있는 나메크성 대통령한테 찾아가요. 드라곤볼 뭐 악당들한테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근데 나메크성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리링도 나쁜 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능력으로 크리링의 기억을 읽게 해달라고 해요. 대머리 슬슬 만지면서. 한편 베지터는 프리저의 다른 부하 자봄한테 먼지나게 맞고 있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베지터가 나메크 섬에서 두드려 맞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네 북이에요. 베지터가. 그래가지고 베지터는 자봉이 죽기 직전까지 좁힌 다음 끌고 갔어요. 베지터가 숨겨놓은 드라곤볼 위치를 알아내겠다고. 얘기가 잠깐 베지터 쪽으로 샜는데 아무튼 크리링의 기억을 읽었어요. 나메크성 대통령이. 그래서 크리링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드라곤볼을 딱 줬어요. 나메크성 드라곤볼을 만든 자기 수명이 이제 뭐 며칠밖에 안 남았다면서 자기 죽으면 드라곤볼 못 쓰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잘 좀 지켜달라고. 근데 주면서 크리링 보고 아니 당신 지구인치고는 꽤 센데 아직도 남아있는 잠재력이 있군요 이러면서 크리링의 대머리를 또 만져가지고 그 잠재력을 해방해줘요. 이게 전에 말했던 한탕 메타죠. 수련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이제. 수련이나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한 번에 세지는 일이 앞으로 부지기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크리링이 대머리 문질문질 당해가지고 되게 세졌어요. 크리링이 드라곤볼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소노반도 데려올 테니까 소노반도 그 잠재력 해방해주세요 하고 쌩 달려가죠. 근데 소노반은 베지터가 끌려간 사이에 베지터가 숨겨놓은 드라곤볼을 또 세비러 갔어요.
끌려갔던 베지터는 어찌어찌 탈출을 하면서 프리저가 갖고 있던 드래곤볼을 또 세봤고 사이어인들은 죄다 순 도둑놈들이에요. 아무튼 그때 크리링이 드래곤볼 들고 날아가던 걸 베지터한테 걸렸어요. 크리링이 조금 세졌다고 조심성이 없어졌죠. 세져봤자 베지터한테 꿀밤 한 대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베지터가 크리링 쫓아가서 드래곤볼 내놔 임마 삥을 뜯는데 아까 베지터를 접했던 자봉이 도망 나온 베지터를 또 따라왔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베지터가 자봉을 접해요. 왜냐면 사이어인은 뭐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 세진다. 그래서 자봉이 도나스가 돼서 죽었고요. 베지터가 다시 크리링한테 와서 드래곤볼 내놔 하니까 크리링이 예 하고 그냥 줘버려요. 아까 나미크성 대통령한테는 드래곤볼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서 그죠? 근데 다행히 소노반이 베지터가 숨겨놨던 드래곤볼을 성공적으로 세배와서 쌤쌤이 됐어요. 이제 베지터와 드래곤볼 6개, 두루마 쪽이 1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크리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노반을 나메크성 대통령한테 데리고 가서 잠지력 해방 받게 했는데 드래곤볼 하나 두둑 맞아가지고 잔뜩 화가 난 베지터한테 걸렸어요 또. 베지터가 막 드래곤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져가지고 드래곤볼 안 내놓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막 되게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요. 지금 되게 위험한 놈들이 오고 있대요 나메크성에. 기뉴 특전대라고 해서 프리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체관 같은 거예요 원피스로 치면은. 빅맘 밑에 카타쿠리, 카이도 밑에 킹, 퀸, 잭, 프리저한테는 기뉴 특전대가 있는 거죠. 크리링하고 소노반도 기뉴 특전대의 기를 느끼고 아 얘네는 진짜 위험하다 해서 베지터랑 동맹을 맺고 모아놓은 드래곤볼의 소원을 빌러가죠. 근데 베지터랑 손을 잡는다는 결단이 너무 늦어가지고 드래곤볼의 소원 빌려는 차이나의 기뉴 특전대한테 잡혔어요. 큰일 났죠. 드래곤볼은 기뉴 특전대의 대장 기뉴가 뺏어서 프리저한테 갖다 주러 가고 나머지 넷이서 베지터, 크리링, 소노반이랑 싸우는데 기뉴 특전대가 하는 짓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도 실력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피지컬이 아니라 초능력으로 싸우는 제일 약해 빠진 구일드라고 하는 외계인도 초능력으로 크리링이랑 소노반을 꼼짝도 못하게 할 정도는 돼요. 구일드가 그렇게 초능력으로 크리링이랑 소노반을 끝장내기 직전까지 갔는데 베지터가 치사하게 기습을 해서 목이 날아가죠. 근데 구일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뉴 특전대에서 제일 약해 빠진 대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 이리쿰이라는 녀석이 나오자마자 베지터, 크리링, 소노반 셋이 한꺼번에 져터지기 시작해요. 셋이 져터지는 동안 프리저는 기뉴가 가져온 드래곤볼에 소원을 빌려고 했는데 드래곤볼이 작동을 안 해요. 나메크성 드래곤볼은 나메크성의 언어로 해야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프리저는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어리둥절하겠죠? 아무튼 베지터, 크리링, 소노반이 리쿰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소노반은 한 대 제대로 맞아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꿈틀꿈틀 아, 엄마 말 잘 들을걸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드디어 손오공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손오반한테 선두를 먹이고 베지터 크리링한테도 주고 하는데 근데 굳이 선두를 나눠줄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있던 기뉴 특전대 3명 혼자 다 접할 정도로 손오공이 세졌거든요. 손오공이 혼자 그렇게 다 접해니까 베지터가 되게 놀라죠. 아니 저 녀석 설마 초사이어인인가 하면서 아 초사이어인이 뭔지 설명을 해둬야겠네요. 초사이어인이 뭐냐면요. 사이어인이 안 그래도 전투력이 높은 종족인데 그 중에서도 가끔 유난히 센 개체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초사이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저도 초사이어인이 무서워서 베지터라는 행성을 멸망시킨 거였어요 사실. 초사이어인 얘기가 지금 당장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이따 또 얘기 나오니까는. 아무튼 기뉴 특전대를 손오공이 혼자서 다 접해요. 그중에 지스라는 녀석은 도망을 갔고 나머지 2명 아까 말했던 리쿰이라는 파인애플하고 바터라는 외계인 2명은 손오공한테 기절할 정도로 져투졌어요. 이번에도 손오공이 죽일 생각까진 없었거든요. 근데 베지터가 손오공 보고 넌 왜 그렇게 물러터졌냐 꼽을 주면서 대신 마무리를 하죠. 기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지스가 기뉴를 손오공한테 데리고 가죠. 손오공이 크리링이랑 소노반 보고는 너네는 지금 전력이 안 되니까 드래곤볼이나 세배왓 해서 딴 데 보내고 베지터한테는 지스랑 기뉴 우리가 같이 막자 하는데 베지터도 손오공만 남겨놓고 드래곤볼 쪽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손오공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한편 프리저는 드래곤볼을 내팽개쳐놓고 자리를 비웠어요. 어떻게 해야 드래곤볼의 소원을 빌 수 있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나메크성 대통령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원이 있겠죠. 네일이라는 나메크 성인이 프리저 보고 야 옥상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네일도 약한 건 아니에요. 전투력이 4만 정도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개원권 안 쓴 손오공의 절반쯤 돼요. 근데 프리저는 전투력이 53만이었기 때문에 처참하게 털리죠. 하지만 내일 입장에서 이기고 지는 건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프리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덴데를 드라곤볼 있는데 보내가지고 나메크어로 소원을 비는 동안 프리저 발목을 잡아놓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프리저가 그 얘기를 듣고 급하게 드라곤볼 있는 대로 돌아가겠죠. 한편 손오공 혼자 기뉴, 지스랑 싸우는데 얘네들도 손오공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기뉴는 초능력이 있었어요. 몸을 바꾸는 초능력.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해서 만신창이로 만든 다음 손오공하고 몸을 바꿔버려요. 손오공이 굉장히 세니까 몸을 바꾸면 자기도 그만큼 세질 수 있다. 뭐 그런 계산을 한 거죠. 기뉴가 이제 드라곤볼 훔치러 갔던 베지터, 크리링, 손오반 얘네를 쫓아가서 싸우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오공의 전투력은 기원권 써가지고 몇 배로 부풀린 풍선 근육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뉴는 기원권을 쓸 줄 모르니까 제대로 싸우지를 못해요. 베지터가 지스도 죽이고 손오공 몸을 뺏은 기뉴까지 진짜 먼지나게 패고 그러니까 기뉴가 이번에는 베지터 몸을 뺏으려고 하는데 기뉴 몸에 들어가 있던 손오공이 어느새 따라와가지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 몸을 되찾는데 성공. 기뉴는 어쨌든 베지터 몸만 뺏으면 된다 해서 다시 베지터랑 몸을 바꾸려는 찰나에 손오공이 옆에 뛰어가던 개구리를 집어던져가지고 기뉴는 개구리랑 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기뉴 특전대는 전멸. 손오공은 몸을 되찾긴 했어도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기뉴가 손오공 몸으로 베지터한테 쥐어터져가지고 그래서 프리전의 우주선에 있는 치료장치에 들어가서 치료를 뭐 몇 시간 받아야 된대요. 베지터도 그 틈에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드디어 덴데가 드라곤볼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서 베지터가 자고 있는 틈에 얘네가 몰래 소원을 빌어버려요. 나메크성 드라곤볼 같은 경우에는 신룡이 되게 벌크업을 한 신룡이에요. 기가차드 신룡이에요. 기가차드 신룡. 이름이 포롱가라고 하는데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기가차드 신룡은 소원을 3개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진짜 기가차드죠. 그래서 무슨 소원을 빌었냐. 일단 애초에 나메크성에 왔던 목적. 사이어인들한테 죽었던 지구인들을 되살려달라. 근데 그건 안 된대요. 소원 하나로 살려낼 수 있는 건 한 사람뿐이라고. 뭐 소원을 3개나 들어줄 수 있는 대신 지구 드라곤볼에 없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대신 피콜로를 살려내요. 피콜로 살아나면 신도 살아나고 신이 살아나면 지구 드라곤볼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지구인들은 지구 드라곤볼로 살려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원. 피콜로를 나메크성으로 데려와달라. 피콜로가 자기 고향은 자기 손으로 구하고 싶다 막 이러는 거죠. 또 피콜로가 기왕 밑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졌고 피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꽤 세졌는데 나메크성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프리저한테 젖터진 네일하고 합체를 해서 더 세졌어요. 나메크 성인은 합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메크 성인 한 2억 명, 3억 명 만들어가지고 각자 수련을 한 다음 다 같이 합체하면 우주 최강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나나코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세 번째 소원 남았잖아요. 자다 일어난 베지터가 자기 빼놓고 소원 비는 거 보고 달려와서 불사신이 되게 해달라 딱 비려는 순간에 나메크성 대통령 수명이 다 돼가지고 신룡이 없어져 버려서 마지막 소원은 못 빌고 끝나요. 베지터도 당연히 열받았겠지만 뒤늦게 도착한 프리저는 더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프리저가 옷 벗고 뿔 달린 근육맨으로 변신을 해서 크리링을 도나스로 만들어버려요. 손오반이 그걸 보고 되게 화가 나가지고 전투력이 급상승해서 변신한 프리저한테 덤비죠. 라데츠 때도 그랬지만 손오반은 감정에 따라서 전투력이 날뛰기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비벼져요. 근데 그래도 프리저한텐 안 되죠. 프리저가 손오반을 밟아 죽이려는 찰나에 아까 도나스가 됐던 크리링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기원참이라는 기술로 프리저 꼬리를 싹둑 잘라버려요. 기원참이라는 기술은 기로 뭔가 톱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날리는 기술인데 전투력 차이가 심해도 먹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기원참이라는 기술이 막히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리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저 녀석 아까 배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덴데한테는 상처를 순식간에 치료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선두예요 덴데가. 생긴 것도 뭐 완두콩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손오반도 덴데가 회복을 시켜주고 프리저한테 되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데 설상가상으로 피콜로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때 피콜로가 굉장히 세요. 근육맨으로 변신한 프리저, 그러니까 2단계 프리저죠. 2단계 프리저랑 좋은 승부가 될 정도로 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프리저는 아직도 변신을 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단계 프리저로 변신을 하니까 머리가 되게 길쭉해졌어요. 무슨 에클레르처럼. 3단계 프리저가 생긴 거는 되게 추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강해요. 피콜로를 막 가지고 놀아요. 그걸 보고 베지터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크리링한테 자기를 반쯤 죽이라고 막 윽박을 질러요.
죽을랑말랑할 때 덴데한테 치료를 받으면 사이에인의 그 특성상 더 세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링이 베지터를 도나스로 만드는데 정작 덴데는 베지터를 치료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베지터가 아까 나메크 성인들을 학살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프리저는 변신을 한 번 더 해요. 4단계 변신. 그거를 보고 피콜로랑 크리링까지 기겁을 하면서 덴데한테 베지터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회복을 시켜주죠. 베지터는 죽다 살아나가지고 삔또가 나가서 덴데를 한 대 쥐어박긴 하는데 뭐 엄청 괴롭히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4단계 변신한 프리저가 제일 먼저 한 게 덴데한테 레이저 쏴서 죽이는 거라 베지터가 죽이든 살리든 별로 의미는 없었죠. 4단계 프리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같이 생겼어요. 근데 엄청나게 세요. 베지터가 주제도 모르고 자기는 이제 초사이어인이라면서 프리저한테 돈 비는데 프리저한테 진짜 눈물 찔찔 흘릴 정도로 젖어줘요. 척추의 요정 프리저가 베지터 허리를 막 펴주고 그러는데 그제서야 손오공이 치료가 끝나서 왔어요. 이게 나나코가 설명을 되게 빨리빨리 하니까 금방 복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드래곤볼 Z 애니판에서는 손오공이 치료장치에 들어간 게 74화인데 85화 맨 마지막이야 치료가 끝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12화 동안 손오공이 꼼짝도 못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12화면 애니 1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당시에 애니메이션으로 본 얼라들은 3달 동안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아무튼 손오공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굉장히 세졌겠죠. 프리저가 레이저 뿅뿅 쏘는데 한 손으로 다 막아요. 그거를 본 베지터가 프리저를 보고 저게 바로 초사이인이라고 막 옆에서 이빨 까니까 프리저가 베지터한테도 레이저 쏴서 죽여버려요. 손오공이 베지터 죽는 걸 보고 조금 화가 나서 프리저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프리저가 진심 펀치 막 날리기 시작하니까 손오공이 진짜 상대가 안 돼요. 기왕권도 10배로 쓰고 막 하는데도 안 되니까 온 힘을 다해 기왕권 20배 에네르기파까지 썼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최후의 수단으로 원기옥을 쓰려고 하는데 프리저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기모으는 손오공을 막 좁혀다가 크리링, 손오반, 피콜로가 손오공을 도와줘서 원기옥을 겨우겨우 완성했어요. 그래서 프리저한테 던졌는데 프리저는 그것까지 견뎌냈어요. 뭐 만신창이가 되기는 했는데 원기옥이 실적이 별로 안 좋죠. 베지터 때도 결정타가 안 됐고 요번에도 결정타가 안 됐고 그래도 타격이 컸기 때문에 프리저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크리링을 초능력으로 퐁 터뜨려버려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제일 처참한 죽음. 1위 제베맨 자폭에 당한 야무치. 2위 프리저한테 더러운 불꽃놀이가 된 크리링. 크리링은 이제 드래곤볼로 부활도 못하잖아요. 두 번째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손오공이 찐텐으로 화났어요. 갑자기 머리가 노란색이 돼요. 이게 아까부터 그 난리를 치던 초사이에인이라는 거예요. 사이에인이 찐텐으로 화나면 초사이에인이 돼요. 근데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크리링이 처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땐 별로 화 안 났나 봐요. 뭐 아무튼 됐어요. 초사이에인. 초사이에인 손오공이 굉장히 강해요. 프리저를 일방적으로 접할 정도로. 그래서 프리저가 이제 당할 것 같으니까 구냐디책으로 나메크성의 핵을 파괴해버려요. 한 5분 있으면 나메크성이 펑 터진대요. 프리저는 우주공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외계인이니까 괜찮은데 손오공은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빨리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텐데 손오공은 프리저랑 결판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아까 피콜로 부활하면서 다시 생겨난 지구 드래곤볼로 프리저한테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메크성 대통령도 부활했어요. 사실 프리저한테 죽은 게 아니라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거라 부활하면 안 되는데 근데도 부활했어요. 되게 이상하죠? 아무튼 나메크성 대통령 부활했으니까 나메크성 드래곤볼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세 번째 소원으로 프리저 빼고 나메크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구로 탈출시켜달라는 소원을 빌려고 하거든요 원래? 근데 손오공이 아니 난 프리저랑 결판을 내야겠어 고집을 피우니까 손오공도 빠지는 방향으로 가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초사이어인이 되면. 아무튼 프리저가 100% 풀파워까지 냈는데도 결국 손오공한테 줘 터지다가 아까 자기 꼬리를 잘랐던 크리링의 기원참을 베껴가지고 손오공한테 쏘는데 그걸 조작을 잘못해서 자기 몸을 썰어버려요. 그래서 구조사토루가 돼버렸어요 프리저는. 그렇게 되니까 막 태세전환 손오공한테 살려달라고 알몸 도계자를 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탈출하라고 프리저한테 길을 조금 나눠주는데 프리저는 그 기로 손오공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손오공한테 마무리를 당하죠. 손오공이 그렇게 이기긴 했어도 이제 한 1분이면 나메크성 터질 텐데 어떡해 끄자네. 그래서 펑 우주의 먼지가 됐겠죠 손오공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크리링이랑 손오공이 요번에 2번씩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구 드래곤볼로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메크성 드래곤볼로 살려낼 수는 있으니까 지구에 온 나메크 성인들한테 드래곤볼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살려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을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무조건 시체가 있는 자리나 영혼이 있는 자리에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죽은 자리에서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손오공이랑 크리링은 나메크성에서 죽었는데 이제 나메크성이 없잖아요. 터져가지고. 그럼 결국 우주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활할 테니까 살려내봤자 금방 또 죽겠죠? 그러니까 베지터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아, 베지터도 살아났어요. 아까 지구 드래곤볼의 빈 소원이 프리즈한테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는 소원이었잖아요. 베지터도 프리즈한테 레이저 맞고 죽었으니까 그 소원으로 살아났죠.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부르만의 집에 얹혀 사는 형태로 지구에서 살게 됐어요. 부르만의 집이 엄청 부잣집이기도 하고 뭐 야무치 푸알 오룡 해가지고 식객들도 이미 많단 말이에요. 먹는 잎 하나 늘어나봤자 별로 차이도 없다는 거죠. 아무튼 베지터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손오공이랑 크리링의 영혼을 지구로 불러온 다음 살려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메크성 드래곤볼 쿨타임이 돈 다음에 크리링이랑 손오공의 영혼을 지구로 불러와 달라는 소원을 비는데 이럴 수가. 크리링의 영혼은 불러올 수 있는데 손오공의 영혼은 불러올 수 없대요. 왜냐면 손오공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소원으로 크리링을 살려내고 그 다음 세 번째 소원으로 손오공을 지구에 데려와달라 했는데 손오공 본인이 싫다. 나중에 내가 알아서 가겠다. 거부를 해가지고 못 데려왔어요. 손오공은 대체 어떻게 살아있었으며 왜 지구에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손오공한테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작 손오공이 1년이나 지구에 안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없어요, 손오공은. 내가 없어도 찌찌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긴 아니고 아무튼 손오공이 안 돌아온 지 1년쯤 지났는데 엄청나게 불길한 기가 지구로 오고 있는 걸 느껴요. 손오반, 크리링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 기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다 모이는데 뭐 잠깐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친목 타임을 가지겠죠? 천진반이 베지터 보고 야 씨 야무치는 어떻게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산대냐 막 이러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들 베지터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근데 천진반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은 천진반도 야무치 다리 부러뜨렸다가 야무치가 용서해준 거잖아요. 아니 뭐 야무치가 베지터도 용서해줄 수 있는 거지 천진반이 참견할 문제는 아닌데 그죠? 근데 천진반은 지가 베지터 싫어하는 것뿐이면서 괜히 야무치한테 꼬장을 부려요. 뭐 근본이 학선류라서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지구로 오는 그 불길한 기가 뭔지 확인하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럴 수가. 프리저가 살아있었어요. 손오공이 나메크성에서 마무리를 한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건졌대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손오공이 지구 돌아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온 거죠. 손오공도 한 3시간만 있으면 온다면서. 근데 뭐 멀쩡히 살아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막 기계로 몸을 대체하고 그래가지고 꼴이 말이 아닌데 아무튼 살아있었어요, 프리저가. 심지어 나메크성에서 싸웠을 때보다 더 세졌대요. 거기다가 자기랑 비슷하게 센 자기 아빠까지 데려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투블럭을 한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초사이웨인으로 변신을 하더니 등에 메고 있던 칼로 프리저랑 프리저 아빠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당연히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묻겠죠? 근데 얘가 왠지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얘기를 못해요. 나이밖에 얘기를 못해요. 당연히 다들 되게 수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가 프리저를 막아준 건 사실이기도 하고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가줘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손오공이 도착을 했죠. 손오공이 오니까는 이 초사이어인 청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손오공한테만 할 얘기가 있대요. 얘가 사실 손오공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단둘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얘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사이어인이래요. 이름이 트랭크스라고 하는데 일단 베지터 아들이에요. 그럼 엄마는 누구냐? 브루마가 트랭크스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엄청나게 놀라죠. 왜냐면 브루마는 야무치랑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니까는. 베지터가 되게 차가운 도시남자인 척하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이게 북두해곤에서 그 라오우도 그랬지만 여자에 관심 없는 척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제일 여자를 밝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트랭크스가 자기 신상에 대해서 다 비밀로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괜히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지터가 또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브루마한테 철벽 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랭크스가 못 태어나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아 근데 트랭크스가 못 태어난다고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여행이나 평행세계에 대한 설정이 의외로 제대로 잡혀있는 만화거든요, 드래곤볼. 트랭크스가 못 태어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미래랑 달라지니까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랭크스가 왜 과거로 왔냐? 자기가 있는 미래가 개판이래요. 3년 후에 굉장히 무서운 적들이 나타나서 인류가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인주인간이라는 녀석들인데 예전에 레드리본군 편에서도 인주인간이 하나 나왔었죠. 인주인간 8호.
레드리본군에 닥터 게로라는 양반이 살아남아서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뭐 새로운 인조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계 정복하겠다고. 근데 닥터 게로가 이 인조인간들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폭주한 인조인간들이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다닌다는 거죠. 뭐 베지터, 피콜로, 소노반 다 죽는데요. 손오공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인조인간이랑 싸워보기도 전에 죽고, 근데 그게 지금은 못 고치는 병인데 미래에는 약이 만들어졌다고 그거를 갖다 주러 온 거예요, 테렌크스가. 그래서 손오공한테 약만 준 다음 타임머신 타고 도로 가버리죠. 자기도 3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오케이, 테렌크스 얘기는 됐고, 이제 손오공이 나메크성 터질 때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요. 기뉴 특전대가 타고 온 우주선에 타고 어찌어찌 탈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별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기술을 쓰길래 배워오느라 늦었다고. 이게 무슨 기술이냐? 이거는 예전에 호이프이 캡슐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긴데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이에요. 자기가 아는 장소면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에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죠. 아무튼 이제 인조인간 어떻게 할 거냐 토론을 하는데 브로마가 닥터게로 지금 찾아내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현명한 소리를 하죠. 근데 손오공이랑 베지터 이 사이에인 도라이 듀오가 아니? 우린 인조인간이랑 싸우고 싶은데? 일단 미친 소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3년 기다려주기로 해요. 이 만화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이에인들이 만들어요. 없어도 될 문제까지 이렇게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요. 진짜 도라이들이죠. 아무튼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좋은 힌트를 얻었죠. 트랭크스 변신하는 걸 봤으니까 손오공만 초사이에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베지터도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초사이에인으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손오공은 1년 만에 집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손오반도 수련을 시켜야 된다고 찌찌 속을 또 긁어놔요. 당연히 찌찌는 아데에넴이 앞길 막을 일 있냐고 막 하는데 호로자식 손오공이 가정폭력을 휘둘러서 찌찌를 합주기로 만들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손오공. 애초에 브롬마 말대로 게로 박사 그냥 지금 죽여놨으면 손오반도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죠? 보통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 시켜주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손오공은 지가 인조인간들이랑 싸우고 싶다고 아들을 고생시켜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3년이 지났어요. 테렌크스는 무사히 태어났고 인조인간이 나온다는 날 뭐 손오공, 손오반, 크리링, 피콜로, 야무치, 천진반 해가지고 다 모였고 베지터는 안 왔어요. 뭐 나중에 온다고. 야지로베도 와서 선두 챙겨주고 하는데 얘가 카린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조인간들한테 습격을 당해요. 트랭크스가 말했던 대로 인조인간들이 나타난 거예요. 뚱뚱이 인조인간 19호랑 뇌거 빠진 인조인간 20호. 프리저 편부터는 캐릭터들이 적이나 아군의 길을 탐지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얘네는 인조인간들이라서 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인조인간들을 흩어져서 찾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죠. 야무치나 천진반처럼 약해 빠진 애들까지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야무치는 또 시작하자마자 인조인간들한테 도나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무치가 죽을랑 말랑하는 길을 탐지해서 손오공이랑 피콜로랑 뭐 다 왔어요, 도와주러. 다행히 선두가 있으니까 야무치가 죽진 않았고요. 또 야무치가 되게 허무하게 당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조인간들한테 붙잡혔을 때 얘네한테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친구들한테 알려주죠. 아무튼 야무치는 또 그렇게 당해가지고 뭐 의욕을 잃어버렸고 이제 손오공이 인조인간들을 사람 없는 데 데려가서 19호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손오공이 좀 이상해요. 인조인간이 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초사이어인 손오공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손오공이 굉장히 고전을 해요. 알고 보니까 트랭크스가 말했던 심장병이 도진 거였어요. 그동안은 멀쩡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약도 안 먹고 있었는데 하필 지금 병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인조인간한테 두드려 맞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베지터가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해서 손오공을 구해주죠. 손오공을 쓰러뜨리는 건 나야 이러면서 하나의 클리셰죠 이거. 라이벌이 위기일 때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 아무튼 이제 손오공이 약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무치가 데려가요. 나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갈게 이러면서 야무치는 도나스가 되고 나서 굉장히 비굴해졌어요 불쌍하게. 뭐 아무튼 이번에는 베지터가 19호랑 싸우는데 베지터가 굉장히 세요. 3년 동안 이제 엄청난 수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19호가 저 터지고 팔도 뜯기고 그냥 가루가 됐어요. 20호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20호는 에너지 흡수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숨어있다가 한 명씩 붙잡아서 에너지를 다 흡수해가지고 좀 세지면 베지터도 이길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한 건데 문제는 20호가 피콜로조차도 못 이길 정도로 약해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20호 생각대로 되지를 않죠.
이때 트랭크스가 또 돌아왔는데 가루가 된 10호를 보고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 트랭크스가 모르는 인조인간이었거든요. 트랭크스가 말한 인조인간들하고 10호, 20호는 다른 인조인간이었던 거예요. 3년 전에 트랭크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때문에 미래가 바뀐 거죠. 이때부터 트랭크스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정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무튼 트랭크스도 20호를 다구리하러 왔는데 이때 부르마가 싸움이 다 끝난 줄 알고 상황을 보러 오는 바람에 20호가 부르마를 공격해가지고 시선을 돌린 다음 또 도망을 가버려요. 부르마는 트랭크스가 어찌어찌 구했는데 부르마가 20호를 보더니 아니 저 사람 닥터게로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20호가 닥터게로 본인이었던 거였어요. 닥터게로가 19호까지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개조한 게 20호였던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닥터게로가 지금부터 한 1분 40초 후에 죽을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도망간 20호를 쫓아가는데 베지터가 이때 드디어 트랭크스의 이름을 듣고 얘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심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베지터가 손오공이랑은 다르게 가족을 아끼고 사이어인이라는 종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손오공이 사이어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지구인으로 살아간다는 점도 베지터가 손오공을 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손오공이랑 반대되는 캐릭터죠, 베지터가. 뭐 근데 그런 얘긴 됐고요. 20호 닥터게로는 자기 아지트로 돌아가서 슬림 모드로 설정해놓은 다른 프로토타입 17호랑 18호를 깨워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17호, 18호가 구형인데도 사실 19호, 20호보다 세요. 에너지 흡수 능력 같은 건 없는데 연구 동력이 있어가지고 밥도 필요 없고 잠도 안 자도 되고 그래요. 사실 얘네가 바로 트랭크스가 말했던 미래의 인조인간들이에요. 근데 닥터게로가 왜 얘네들을 안 써먹고 슬림 모드로 설정을 해놨냐? 얘네가 처음부터 기계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 아니라 일반인 남매를 납치해다가 강제로 개조한 거거든요. 말이 인조인간이지 그냥 강화인간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개조를 해놨으니까 닥터게로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항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미래의 인조인간도 닥터게로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뒷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닥터게로가 얘네를 재워놓고 몸속에 폭탄을 심어놓는다든가 안전장치를 이것저것 설치해놨던 건데 닥터게로가 17호한테 그 안전장치 리모컨을 뺏겨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얘네가 닥터게로를 죽인 다음 인조인간 16호까지 깨우려고 하는 걸 보고 트랭크스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인조인간이 3명이 돼버렸어요. 16호, 17호, 18호 전부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조인간인데 사실 17호, 18호는 닥터게로를 싫어하니까 손오공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서 손오공을 죽이겠다고 16호랑 같이 가버리죠. 베지터, 피콜로, 트랭크스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베지터가 되게 끌켰어요. 베지터는 자기가 열심히 수련을 해서 이제 손오공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조인간들은 손오공 타령만 하면서 베지터를 그렇게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는데 18호한테 져털렸어요, 베지터가. 근데 얘네가 베지터를 죽이지는 않아요. 인조인간 트리오가 그렇게까지 나쁜 악당들은 아니라서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6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인조인간 8호처럼 오히려 착한 녀석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목적이 손오공을 죽이는 거라서 손오공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거만 빼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 해치는 걸 싫어하고 뭐 그런 인조인간이에요. 그래서 크리링이 얘네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닐지도 해서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뭐 이러는데 안타깝게도 씨알도 안 먹혔고요. 이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18호가 크리링한테 뽀뽀를 해줘요. 그래서 크리링이 되게 이득을 봤죠. 뭐 아무튼 베지터는 여자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삔또가 나가서 어디 또 가버려요. 피콜로도 뭐 할 일이 있다고 따로 움직이고 트랭크스가 이때 자기 엄마 브루마한테서 연락을 받는데 무슨 타임머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문제는 이게 트랭크스가 타고 온 타임머신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타임머신 안에 무슨 알껍데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되게 쎄해요, 분위기가. 알고 보니까 미래에서 인조인간이 하나 더 날아온 거였어요. 아래서 태어난 인조인간. 막 사람들을 꼬리로 푹 찔러가지고 빨아먹는 괴물이에요. 뭐 이름은 셀이라고 하는데 신이 하늘 위에서 그거를 보고 있다가 와 씨 저거 내버려두면 지구는 끝장이다 해가지고 피콜로랑 합체를 해서 드디어 원래대로 하나가 되죠. 근데 합체하면서 도라곤볼은 없어져 버렸어요. 피콜로를 본체로 해서 합체를 해가지고 원래는 피콜로가 신한테서 떨어져 나온 거라서 신이 본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투력이 높은 피콜로를 본체로 해서 합체를 한 거죠. 이제 완전체가 된 피콜로가 그 셀이라는 괴물을 찾아가는데 피콜로가 신이랑 합체해서 좀 세졌는데도 셀한테 안 돼요. 피콜로가 셀한테 팔을 쪽쪽 빨려가지고 또 외파리가 됐어요. 피콜로는 자꾸 한쪽 팔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도 그랬고 라데츠랑 싸웠을 때도 그랬고 아무튼 피콜로가 한쪽 팔 빨아먹혀서 대충 결판이 난 것 같으니까 셀이 또 쓸데없이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뭐 닥터게로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이에인의 세포나 지구에 왔던 프리저의 세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미래에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다 이러면서 근데 피콜로는 팔이 잘려도 재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콜로가 사실 일부러 팔을 내준 거였어요. 그런 정보를 다 알아내려고. 또 시간 끌다 보면 트랭크스 같은 애들이 와줄 테니까 시간도 벌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때 피콜로가 초사이에인 베지터보다도 세거든요? 그냥 제대로 붙었으면 아마 피콜로가 가볍게 이겼을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당하는 척 해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셀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태양권 쓰고 도망을 가요. 셀은 기본적으로 손오공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쓸 수 있는 기술은 다 써요. 태양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파도 쓸 수 있고 뭐 다 써요 그냥. 셀이 이때 17호 18호만 잡아먹으면 자기가 최강이라고 막 하거든요. 얘가 17호 18호가 가지고 있는 영구 동력을 노리고 과거로 온 거예요. 셀이 있던 미래에는 17호 18호가 없대요. 뭐 아무튼 피콜로가 당하는 척하면서 셀한테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크리링이랑 트랭크스가 미래에서 셀을 만들어낸다는 인공지능 컴퓨터도 부수고 인조인간들의 설계도도 어찌어찌 얻어서 인조인간들의 약점도 알아내고 하죠. 이 설계도를 부르마가 받아서 아까 그 리모콘을 다시 만들긴 하는데 지금 별로 중요한 얘긴 아니고요. 천진반이랑 피콜로는 셀을 쫓아갔는데 셀은 되게 치사하게 숨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어요.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다 보니까 손오공도 병에서 회복을 했죠. 손오공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안 되겠다, 수련을 더 해야겠다 이러면서 신이랑 합체한 피콜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내의 궁전에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데를 가요. 손오반, 베지터, 트랭크스 다 데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1년을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나요. 하루 만에 1년치의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지터랑 트랭크스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무천도사네 집에 인조인간 트리오가 찾아왔어요. 손오공 내놓으라고. 근데 손오공은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콜로가 얘네를 상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체의 피콜로가 굉장히 강해요. 베지터보다 셀 정도니까. 그래서 피콜로가 17호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는데 그때 셀이 나타났어요. 17호, 18호를 잡아먹으러. 셀이 며칠 동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엄청 세졌어요. 피콜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려 맞다가 도나스가 돼버릴 정도로 피콜로가 이때 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손오공이 순간이동으로 구해줬고요. 셀이 17호를 잡아먹으려는 걸 16호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17호가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셀이 2단계에 변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못생겨졌어요. 그전에도 벌레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못생겼는데 17호 잡아먹으니까 더 못생겨졌어요. 못생긴 셀이 이번에는 18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천진반이 기공포를 쏴가지고 셀을 붙잡아놔요. 18호 보고 도망치라고 하면서 2단계 셀이 엄청 센데도 발목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쾌거죠. 천진반 입장에서는. 근데 기공포가 기를 되게 많이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쓰다가 죽을 뻔해요. 천진반이 또. 네포랑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기공포 쓰다가 죽었죠. 천진반. 아무튼 18호가 간신히 도망가서 숨긴 했어요.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16호가 셀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천진반은 손오공이 또 구해줘서 살았고 이때 드디어 베지터랑 트랭크스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 손오반이 수련할 차례가 돌아왔죠. 베지터는 또 수련을 좀 했다고 건방져졌어요. 손오공이 수련하는 동안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18호 잡아먹으러 간 셀을 따라가요. 근데 베지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건방진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되게 세가지고 2단계 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셀이 내가 18호도 잡아먹고 완전체가 되면 베지터도 한 주먹거리가 안 될 텐데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또 끓겼어요 베지터가. 그래? 그럼 기다려줄 테니까 잡아먹고 와봐 이래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크리링이 이때 아까 푸르마한테 받은 리모콘을 써가지고 18호를 먼저 처리해서 셀이 못 잡아먹게 해야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까 그 뽀뽀에 미쳐가지고 리모콘을 그냥 부숴버리고 18호더러 도망쳐라 하는데 베지터가 그거를 또 방해해가지고 결국에는 셀이 18호를 잡아먹고 완전체가 돼요. 셀이 완전체가 되니까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왜 그렇게 완전체가 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거기다 엄청나게 세요. 이 만화에서는 아무리 파워업을 해봤자 나중에 파워업한 놈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베지터는 셀한테 먼지나게 줬어져요. 먼저 파워업한 죄로. 트랭크스까지 덤비는데 전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셀이 재미없다. 이렇게 하자.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열어주겠다. 준비할 시간 딱 열을 줄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와라. 근데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원래 토너먼트잖아요. 이거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참가자 각자가 셀한테 1대1로 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은 어디 탁 트인 데로 가서 경기장을 준비하고 TV에 천하제일 무술대회 할 거니까 다들 참가하라고 선전도 하고 나머지 손오공, 베지터 이런 애들은 각자 열심히 수련을 하죠. 열흘 동안 정신과 시간의 방에 틀어박혀서 10년 수련하면 초고수 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된대요. 한 사람당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틀로 제한돼 있대요. 평생. 근데 이거는 솔직히 피콜로가 그냥 없는 말 지어낸 것 같아요. 베지터가 남은 시간 혼자 쓸 거라고 억지 부릴 거 뻔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베지터, 피콜로, 트랭크스 다 공평하게 이틀씩 들어가요. 전진반은 무섭다고 기권했어요. 손오공이랑 손오반은 하루 정도 더 수련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가요. 이제 손오반도 초사회인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그 대신에 신이랑 피콜로가 합체를 하면서 없어졌던 드라곤볼을 다시 만들러 가요. 나메크 성인들이 새로 이주한 별에서 덴데를 데려와가지고 지구의 신으로 만든 다음 다시 드라곤볼을 만들어요. 이때 덴데가 부활시킨 드라곤볼은 그냥 원래 있던 드라곤볼이랑 거의 똑같은데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2개예요. 덴데가 신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떨거지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머리가 깨졌던 16호는 수리를 받았어요. 브로마랑 브리프 박사한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술대회 당일이 됐어요. 놀랍게도 지구인 대표로 미스터 사탄이라는 UFC 챔피언이 와서 셀한테 도전을 해요. 발을 뻗을 때를 보고 뻗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탄이 막 재롱잔치하니까 셀이 귀찮다고 한 대 쥐어박는데 미스터 사탄이 조금 아파하기만 하고 멀쩡해요. 이때 셀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하고 나온 손오공보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곤죽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멀쩡한 거 보면은 미스터 사탄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링아웃이기 때문에 무술대회 규칙상 탈락이고 그 다음으로 손오공이 나가요. 배틀 만화에서는 보통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와서 활약하는 게 정상인데 손오공이 맨 처음으로 나가요. 셀이랑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손오공이 이기지는 못하고요.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되게 김 빠지게. 그래놓고 자기 아들 손오반을 내보내요. 왜냐면 손오반은 진심으로 싸우면 이 만화에서 최강이거든요. 진심이 들으면 뭐 엄청 화가 나야 한다든가 조건이 막 붙어있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손오반은 엄마 아빠가 둘 다 거북선류의 고수고 피콜로 밑에서도 싸움을 배웠죠. 심지어 사이에인 혈통까지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은 자기 아들이 진심으로 싸우면 셀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손오반이 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안 받아요. 손오공은 그거 구경하면서 그래 잘한다 더 때려라 이러고 자빠졌고 오히려 피콜로가 손오반을 걱정해요. 피콜로가 손오반을 엄청나게 아끼죠. 아무튼 셀 입장에서도 손오반이 그렇게 세다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좁혔는데 손오반은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손오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라데츠한테 납치당하고 나메크성에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싸움을 좋아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거기다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지금 9살이에요. 9살. 9살짜리한테 화내고 싸우란다고 그렇게 막 신나게 싸우겠냐고요. 그래서 셀한테 일방적으로 젖어져요. 피콜로가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손오공한테 네가 사람이냐고 막 욕하면서 손오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16호가 먼저 가서 셀을 붙잡고 자폭을 하려고 해버려요. 근데 브리프 박사랑 브로마가 16호를 수리할 때 자폭 장치를 없애버려가지고 자폭도 못하고 셀한테 당해버리죠. 되게 처참하게 머리만 남아요. 이제 셀이 손오반을 아무리 괴롭혀도 화를 안 내니까 잭가니스 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좁히기 시작해요. 잭가니스 애들이 생긴 건 제베맨같이 생긴 주제에 엄청나게 세서 뭐 손오공이고 베지터고 다 젖어져요. 그제서야 손오반이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16호가 결정타를 날리죠. 16호가 머리만 남아가지고 손오반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용기를 주다가 셀한테 밟혀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16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손오반이 드디어 엄청 열받았어요. 잭가니스 애도 다 해치워버리고 셀도 막 가지고 놀면서 먼지나게 좁혀버려요. 셀이 너무 심하게 맞아서 아까 먹었던 18호도 뱉어내고 막 못생겨지고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폭을 하려고 해요. 막 빵빵해져가지고 야, 나 건드리면 터진다. 근데 안 건드려도 터진다 이래요. 손오반이 아무리 세봤자 지구가 펑 터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시 손오공이 나서요. 순간이동으로 셀을 데리고 피해가 적을 것 같은 데로 셀을 데려가요. 그게 어디냐.
개왕성이었어요. 개왕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손오공이랑 같이 펑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손오공이 진짜 도라이예요. 아무튼 손오공과 개왕의 희생으로 셀을 해치웠다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어요, 셀이. 왜냐면 셀은 피콜로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생을 할 수가 있대요.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세지는 사이어인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폭하기 전보다 더 세요. 아까 18호 뱉었는데도 잘생긴 얼굴로 부활하고, 셀이 트랭크스도 한 방에 보내고 자기 야대를 죽였다고 열받아서 덤비는 베지터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손오반이 베지터를 감싸다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니, 마지막 희망이 손오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진짜 답이 없잖아. 손오반이 다 포기하려는 순간 귀신이 된 손오공이 손오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할 수 있어 막 격려를 해줘서 용기를 얻은 손오반이 영혼 보내기를 한 손오공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한 에네르기파를 빵 쏴서 이번에는 셀을 완전히 없애보래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손오반은 정신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세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세간에는 셀을 물리친 게 미스터 사탄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미스터 사탄이 막 자기가 셀을 물리쳤다고 TV 앞에서 허풍을 떨어가지고, 뭐 아무튼 상황도 끝났고 죽었던 사람들은 드라곤볼을 써서 다 살려내죠. 손오공은 이제 못 살려내니까 빼고, 오히려 손오공 쪽에서 살려내지 말라고 해요. 나쁜 놈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뭐 나메크성 드라곤볼 써서 살려내려면 살려낼 순 있는데, 이때 만화 주인공을 손오반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죽인 거예요, 손오공을. 손오공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활약을 못했잖아요. 주인공 자리를 손오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 남은 소원으로는 손오공을 살리는 대신 크리링이 17호랑 18호 몸에 있는 자폭장치를 없애달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18호가 크리링한테 호감을 가지죠. 나중에 크리링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찌찌는 손오공 죽었다는 얘기 듣고 또 울고불고 하는데, 이때 찌찌 뱃속에 둘째가 있었기 때문에 고생길이 열렸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트랭크스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세진 덕분에 자기가 있던 미래로 돌아가서 인조인간들이랑 숨어있던 셀을 해치우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 여기까지가 셀 편이에요. 이제 손오공이 죽었죠. 손오공이 죽고 나서 또 몇 년 지났어요. 정확히는 7년이 지났어요. 찌찌는 손오공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둘째 아들 손오천이라는 애도 낳아서 키우느라 완전히 아줌마가 됐고요. 손오반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이에요. 손오반이 학교 다니는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렇다고 아예 중요한 사건이 없는 건 또 아니라서 그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죠. 손오반이 어렸을 때 뭐 어리광도 못 부리고 얼라다운 일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7년 동안 세상이 평화롭다 보니까 그 반동이 와가지고 얘가 막 슈퍼히어로 행세를 하면서 다녀요. 가면 쓰고 돌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잡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같은 반 여자애한테 정체를 들켜버려요. 이름이 비델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얘가 또 미스터 사탄의 딸이에요. 그래서 비델도 나름 무술도 배웠고 뭐 그런데 이 비델이라는 여자애가 얘 요번에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는데 나 나갈 거거든? 너도 나와라. 안 나오면 너 히어로 놀이 하고 다닌다고 학교에 소문낸다? 협박을 하는데 뭐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사이어인이라는 게 수틀리면 지구째로 다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가기로 해요, 손오반이. 근데 손오공, 베지터, 피콜로, 크리링, 뭐 크리링이랑 결혼한 인조인간 18호 이런 애들도 나가는 걸로 됐어요. 아니 나나코, 손오공 죽었잖아요.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어떻게 나가죠? 예전에 그 점쟁이 바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손오반을 하루 동안 저승에서 데려왔었잖아요. 그거예요. 손오공이 점쟁이 바바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딱 하루 저승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야무치랑 천진반은 대회에 나올 법도 한데 이제 안 나와요. 뭐 그럴만하죠. 근데 한때는 손오공의 라이벌을 자처하던 녀석들인데 이제는 그냥 떨거지 신세니까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수록 연약한 법이죠. 세상 이치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같이 귀신이 됐던 개왕의 코칭을 받으면서 저승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베지터는 자기 아들 트랭크스를 접하면서 더 열심히 수련을 해요. 아니, 갑자기 트랭크스는 왜 접해죠? 사이에이는 쓰레기 짓을 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손오공이랑 베지터랑 허구한 날 누가 더 쓰레기인가 인간 쓰레기 더비 매치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접하거나 셀 완전체 만들어주거나. 그거 왜 하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그런 못된 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생각해보니까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냥 쓰레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무술대회 당일이 됐어요. 트랭크스가 미스터 사탄을 좁혀거나 손오공이 크리링한테 약간 삔또가 나가서 너 뒤질래? 하는 사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하진 않으니까 패스. 이제 무술대회 본선을 하는데 무술대회에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이 출전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출전을 했어요. 4명. 신, 키비토, 야모, 스포포비치. 신이라는 녀석의 1회전 상대가 피콜로였는데 피콜로가 싸우기도 전부터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기권을 해버려요. 자기랑 차원이 다른 상대라고. 근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 전투력도 전투력인데 다른 의미로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이 신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개왕신이었던 거예요. 개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개왕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구의 신 위에 개왕이 있고 개왕 위에 대개왕이 있고 대개왕 위에 개왕신이 있고 나중 가면 대개왕신도 나와요. 뇌절이 되게 심하죠? 추장 위에 고추장 있고 고추장 위에 초고추장 있고 초고추장 위에 태양소고추장 있고 뭐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랬어요. 개왕신 옆에 있던 키비토도 뭐 당연히 관계자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개왕신의 부하 직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뭐하러 누추한 지구 무술대회에 나왔느냐? 이번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나올 얘기고요. 지금은 무술대회가 중요하죠? 그 다음 스포프비치라는 대머리의 1회전 상대가 비델인데 비델이 그냥 처참하게 젖터져요. 쌍코피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난리 났어요. 이게 만화 원작에서는 몇 페이지 안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애니판에서는 20분 넘게 젖터져요 비델이. 그래서 소노반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스포포비치를 죽이려고 드는데 다행히 스포포비치가 적당히 패고 장외로 던져줘서 비델이 살았어요. 비델은 소노반이 갖다 준 선두를 먹고 회복을 했죠. 근데 사실 얼마 있지도 않은 선두를 그렇게 일반인한테 쓴다는 게 좀 그래요. 많이 다치긴 했어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사실 덴데를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뭐 아무튼 선두를 먹였어요. 그 다음 키비토랑 소노반이 싸우는데 키비토가 소노반 보고 초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하라고 해요. 싸우기도 전부터. 그래서 소노반이 아니 당신도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하면서 변신을 하는데 갑자기 스포포비치하고 야무가 소노반한테 달려가가지고 칼침을 놔요. 소노반이 세라고 싸운 뒤로 수련을 게을리해서 조금 약해지긴 했어도 그렇게 기습을 당할 정도까진 아닌데 옆에 있던 개왕신이 초능력을 써가지고 소노반을 방해해서 그렇게 됐어요. 개왕신이 왜 방해를 했냐? 일단 얘네가 진짜 칼로 찌른 건 아니고 무슨 요술램프 같이 생긴 주전자로 찌른 거였어요. 인조인간 19호, 20호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인조인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전자에다 소노반의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스포포비치랑 야모 얘네가. 근데 소노반의 에너지를 뭐하러 훔쳐갔냐면요. 옛날에 비비디라는 요술쟁이가 마인부라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선 타고 다니면서 막 깽판을 치고 다녔대요. 개왕신이 어찌어찌 비비디를 처치하고 마인부도 봉인을 해놨는데 비비디의 아들 바비디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마인부를 봉인해서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봉인을 푸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스포포비치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와라 시킨 거죠, 바비디가. 근데 개왕신은 반대로 얘네들이 소노반의 에너지를 훔쳐가게 냅뒀다가 따라가서 이놈들을 일망타진해버리겠다는 작전을 짜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스포포비치를 따라갔어요. 손오공, 베지터, 피콜로, 크리링 뭐 다 해가지고. 아 근데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무술대회 결과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미스터 사탄이 우승을 했어요 또. 대부분의 우승 후보는 다 스포포비치를 따라갔고 18호만 상금 벌겠다고 남았는데 인조인간 18호가 사탄 보고 우승 상금의 2배만 통장에 딱 써주면 져주겠다.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우승을 양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술대회는 되게 싱겁게 끝나버렸죠. 아무튼 스포포비치를 따라갔어요. 그 바비디라는 요술쟁이의 아지트로. 이제 바비디는 굉장히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 부하로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에요. 피지컬 차이가 커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포비치나 야무도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로 부려먹고 있었던 건데 얘네들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면서 깨꼬닥해버리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바비디가 또 굉장히 센 그 마계의 왕 데브라라는 녀석을 부하로 데리고 있어가지고 키비토는 가로가 돼버리고 피콜로랑 크리링은 돌멩이가 됐어요. 데브라가 뱉은 침을 맞으면 돌덩이가 되는 그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퇴퇴하고 바비디의 아지트 안으로 쏙 도망가버려요 데브라가. 그러니까 또 쫓아가겠죠? 근데 이게 바비디랑 데브라의 함정이었어요.
그 아지트 안에서는 바비디의 적들이 받는 데미지가 마인부의 봉인을 해제하는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면 마인부의 봉인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바비디가 치사하게 숨어서 막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바비디는 몰랐어요.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면 에너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쫄따구들이 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데브라가 나섰는데 데브라도 사이인들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비디가 베지터한테 그 초능력을 걸어가지고 베지터를 조종해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비디는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손오공이나 손오바는 그냥 바비디를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온 건데 베지터는 손오공에 대한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그냥 손오공이랑 승부를 내고 싶어가지고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베지터를 마인드 컨트롤해가지고 손오공이랑 싸움을 붙여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장으로 다시 순간이동시켜가지고 싸우라고 막 하는데 베지터가 관중석에 에네르기파 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그 사이어인의 본능을 조종당하고 있다는 핑계로 해소하는 거죠. 애초에 베지터가 바비디 초능력에 저항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걸려준 거예요.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랑 안 싸워주잖아 손오공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맨해라 기질이 좀 있죠 베지터가. 그래서 손오공도 조금 열받아가지고 베지터랑 진심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기왕신이 말리겠죠 당연히. 뭐 베지터랑 싸우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시오 이러면서. 근데 상대가 안 좋았어요. 상대가 하필이면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진짜로 죽이려고 해요 기왕신을. 그러니까 기왕신이 바로 쫄아가지고 태세전환 이라시아이마세 해버려요. 그래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부딪히니까 마인부의 봉인이 바로 풀려버려요. 둘이 워낙에 풀파워로 싸워가지고 개왕신이랑 손오반이 막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택도 없죠. 마인부가 생긴 것도 되게 뚱뚱하고 하는 짓도 얼빵하고 그런데 엄청나게 세요. 데브라도 완전치에 셀 정도의 전투력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마인부가 데브라를 그냥 두드려 패서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려요. 이때 데브라가 죽으면서 아까 돌이 됐던 피콜로랑 크리링은 원래대로 돌아왔죠. 아무튼 신나게 싸우고 있던 손오공이랑 베지터도 마인부의 길을 느끼고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잠깐 휴전하자. 마인부라는 놈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결판해내자. 근데 지금 싸우다가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선두 논나 먹고 하자. 해서 손오공이 선두 주머니를 뒤적거릴 때 베지터와 손오공 뒤통수를 까서 기절시키고 혼자 선두 먹고 가버려요. 뭐 선두를 혼자 먹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났으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베지터가 혼자 마인부랑 싸우러 갔는데 그동안 손오바는 마인부한테 당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개왕신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빈대떡이 돼버렸고 베지터가 뒤늦게 왔는데도 상대가 안 돼요. 막 일방적으로 젖터져요. 그래가지고 베지터가 답이 없다 해가지고 마인부를 죽이겠다고 자기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자폭을 하고 가루가 돼버렸는데 베지터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했는데도 마인부는 재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비디랑 마인부의 세상이 됐지요. 피콜로, 크리링, 소노천, 트랭크스 이런 애들은 일단 덴덴의 집 신의 궁전에 도망가서 숨고 손오공도 와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던 미스터 포포가 아이디어를 내요. 트랭크스랑 손오천이 합체를 하자. 아니 이게 뭔 소리죠? 초사이어인 변신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무슨 합체까지 하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로버트 만화나 디지몬도 아니고. 이제 드래곤볼 세계관에는 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외계인의 기술인데 전투력이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퓨전이라는 의식을 실으면 둘이 합체를 해서 두 사람의 전투력을 더한 것만큼 세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게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은 바비디랑 마인부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인부가 사람들을 사탕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죽은 사람들은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돼. 이러면서 방관을 하죠. 도덕관념이 좀 이상한데 사이어인이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트랭크스랑 손오천이 퓨전을 연습하는 동안 개왕신 키비토 얘네는 거의 반죽음이 된 손오반을 개왕신계라는 데로 데려가서 회복을 시키고 키비토는 아까 데브라한테 죽었는데 야무치 브로마 이런 애들이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오늘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곁다리로 살아났어요. 아무튼 손오반을 왜 개왕신계라는 데로 데려왔냐. 거기에는 제트스워드라는 전설의 검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 마인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트스워드라는 게 일단 엑스칼리버처럼 땅속에 박혀있는 걸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아무도 쓸 수가 없었다는데 손오반은 무슨 못 뽑듯이 쏙 뽑아내버려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무거운 칼이라서 다루는 게 힘들어가지고 특훈을 하죠.
뭐 이제 퓨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손오공밖에 없어가지고 손오공이 손오천이랑 트랭크스한테 퓨전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바비디랑 마인부가 이번에는 부루마네 회사 캡슐 코퍼레이션을 부숴버리려고 해요. 부루마가 막 경기를 일으키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또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려놓으면 돼 이러면서 부루마 속을 뒤집어 놓죠. 근데 이제 부루마네 회사가 박사에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드래곤 레이더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대요. 뭐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 드래곤 레이더 그거 부루마가 16살 때 혼자 뚝딱뚝딱 만든 건데 그죠? 근데 아무튼 드래곤 레이더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대요. 회사가 부서지면. 그래서 트랭크스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드래곤 레이더만 가져오게 하죠. 손오공이 그동안 시간은 자기가 끌겠다 해가지고 마인부랑 잠깐 티격태격하면서 싸워요. 이때 초사이에인 투니, 쓰리니 막 뇌절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손오공이 야 우리 애들이 지금 너랑 싸우려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줘라. 너는 그렇게 세면서 왜 바비디 같은 놈 밑에 납작 엎드려서 사냐? 이렇게 막 이빨을 까니까 마인부가 그거에 넘어가서 바비디를 죽여버리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면 마인부가 완전히 도라이였거든요. 바비디가 사실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몰랐죠, 손오공이. 그래서 마인부가 더 깽판을 치고 다녀요. 손오공이 또 쓸데없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머쓱해져서 마인부가 깽판 치는 걸 애써 무시하고 애들한테 퓨전을 가르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원래는 한참 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마인부랑 싸우면서 기를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지상에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한리필집 가서 막 20접시 30접시씩 먹었더니 가게 주인이 와서 나가주십시오 이랬다는 얘기. 그런 거죠. 그래서 손오공은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손오공이 저승으로 갔더니 근처에서 자기 아들 손오반의 기가 느껴지니까는 거기로 순간이동을 해서 다시 손오반이랑 만났죠. 손오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트소드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손오공이 올 때쯤에는 뭐 그럭저럭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손오공이 그거를 보고 야 우리 아들 폼이 좀 잡혔는데 이거 칼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되게 단단한 거를 자르려고 하다가 제트소드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손오공이 또 머쓱해졌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제트소드를 부러뜨리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그 칼 자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칼이 맞았거든요. 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칼에 다른 늙어빠진 개왕신이 또 봉인돼 있어가지고 칼이 부러지면서 그 개왕신이 봉인해서 풀려났어요. 이 만화 봉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삐꼬로대 마음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이 하라방탱이는 왜 봉인돼 있었냐?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하라방탱이라서 옛날에 어떤 나쁜 놈한테 봉인을 당했던 거래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아 그래요? 약간 무천도사님 스타일인가?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하라방탱이인지 시험을 해보겠다고 에네르기파 빵 썼더니 이 하라방탱이가 그거 맞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했어요. 이 하라방탱이한테 능력이 있다는 게 전투력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라방탱이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해방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사실 손오공은 옛날에 초신수 먹어가지고 이미 잠재력을 해방했고 손오반도 옛날에 나메크성에서 그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잠재력을 1개 이상으로 해방할 수가 있다고 뭐 그래요. 무슨 양산형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이미 만렙을 다 찍었는데 1개 돌파를 할 수가 있다고 또 뇌절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라방탱이가 손오반의 잠재력을 넘어선 잠재력을 깨워주겠다고 옆에서 춤추면서 뭐 막 해요. 이 짓을 20시간 동안 했다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20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생중계할 수는 없으니까 제끼고 이제 얘네가 그러고 있는 동안 마인부는 착해져 버렸어요. 좀 착한 인간들이나 강아지하고 교감을 하면서 힐링을 하고 또 미스터 사탄하고 만나가지고 미스터 사탄이 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우리 착하게 삽시다 막 설득을 하니까 마인부가 착해졌어요. 마인부가 사이인들하고 다르게 근본부터 나쁜 놈이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다니는 것보다 강아지랑 노는 게 더 재밌고 하니까 아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피콜로도 애들 퓨전 연습시키다가 그거 보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사실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보다 나쁜 놈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다 햄으로 만들어서 피바닥임치찌개에 넣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마인부가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착한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시한 악당들이 마인부가 되게 아끼는 강아지를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써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이때 마인부가 꼭지가 돌아가 버릴 뻔했는데 미스터 사탄이 대신 그 악당들을 혼내줘가지고 다행히 강아지 때문에 꼭지가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 악당들이 미스터 사탄한테까지 총을 쏴대서 꼭지가 돌았지. 마인부가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서 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꺼내가지고 나쁜 마인부를 만들어내요. 옛날에 신이 자기 나쁜 마음 꺼냈더니 삐꼬로 대마왕이 됐던 것처럼 이 나쁜 마인부가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약해 보이는데 착한 마인부보다 압도적으로 세요. 착한 마인부를 막 초콜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릴 정도로 그 초콜릿을 먹으니까 나쁜 마인부가 급속도로 살이 쪄가지고 벌크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벌크업 마인부가 참을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피콜로한테 쳐들어가서 자기랑 싸울 거라고 했던 손오천이랑 트랭크스 당장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얘네는 지금 퓨전 연습을 하다가 지쳐서 자빠져가지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콜로가 좀만 더 기다려달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싸우는 게 너도 재밌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지구인들 다 죽이고 싶다며 죽이고 와서 하자. 피콜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마인부가 그래? 그럴까?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크리링의 확산 에너지파 같은 거 써가지고 지구인들을 전멸시켜요. 그래서 이때 야지로베, 카린, 점쟁이 바바 이런 사람들 다 죽었는데 미스터 사탄은 또 살았어요. 마인부가 이렇게 변해버리긴 했어도 미스터 사탄한테는 아직 그 호감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죽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마인부가 쳐들어와가지고 폐악질을 부리니까 일단 애들을 정신과 시간의 방에 대피를 시켜서 계속 연습하게 해놓고 피콜로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얘네가 며칠 더 수련을 해서 퓨전을 드디어 완성했죠. 피콜로가 이제 마인부도 정신과 시간의 방에 데려가서 얘네랑 싸움을 붙이는데 트랭크스랑 손오천이 합체한 오천크스가 굉장히 강해요. 마인부를 좁혀서 곤죽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오천크스가 이때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지는 척을 해요 갑자기. 지는 척하다가 역전하면 멋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던 피콜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신과 시간의 방에 그 출구를 부숴버려요. 마인부를 자기네들이랑 같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영원히 봉인을 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근데 마인부는 억지로 공간에 구멍을 내가지고 탈출을 해버렸어요. 뭐 원리 같은 건 나나코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만화예요 드라곤볼. 아무튼 오천크스도 초사이에인 3로 변신을 해가지고 똑같이 공간에 구멍을 내서 피콜로랑 같이 탈출을 하고 마인부랑 또 박터지게 싸워요. 근데 그러다가 퓨전이 풀려서 좁혀지게 생겼는데 그때 드디어 한계 돌파가 끝난 소노반이 와가지고 마인부를 좁혀서 빈대떡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인부가 좁혀져서 도망을 갔다가 한참 뒤에 또 돌아와요. 소노반이 막 나한테 또 맞으려고 왔냐? 이러니까 아니 난 너랑 싸우기 싫어. 오천크스랑 싸우고 싶다. 이러면서 오천크스를 지목해요. 그러니까 손오천이랑 트랭크스가 다시 퓨전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마인부가 막 기습을 해서 오천크스랑 옆에서 구경하던 피콜로까지 흡수해버려요. 마인부와 오천크스의 피지컬에 피콜로의 두뇌가 합쳐진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노반이 또 좁혀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기왕신기에서 구경하던 하라방탱이 기왕신이 자기 목숨을 손오공한테 줘가지고 손오공을 살려내서 다시 지구로 보내줘요. 아 그리고 하라방탱이가 이때 손오공한테 포타라라는 귀걸이를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한 짝씩 끼면 합체를 할 수가 있는 매직 아이템이에요. 퓨전은 되게 막 꼴값 떨면서 해야 되는 건데 포타라는 그냥 끼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손오반하고 나눠서 껴가지고 합체해라 한 거죠. 아무튼 그동안 저승 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구인들이 아까 다 죽어가지고 지금 저승에서 행정마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까 죽었던 베지터를 지상으로 돌려보내요. 마인부를 해치우고 드라곤볼로 사람들 살려내서 어떻게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둘 다 부활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베지터가 완전히 살아난 건 또 아니에요. 마인부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지터는. 그래가지고 그 키보토스 학생증 달고 있어요 머리에. 근데 아무튼 지금은 지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돌아가는 동안 손오반이 혼자서 되게 고생을 해요 또. 손오반이 항상 고생을 하는 역할이죠. 마인부한테 좁혀지면 덴데한테 회복받고 하는 식으로 어거지로 시간을 버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인부가 덴데부터 죽이려고 장풍을 쏴서 되게 위기인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근성에서 나이 천진반이 와서 그걸 기공포로 상쇄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쳐요. 아까 마인부가 지구인 전멸시킬 때 살아남았다는 건데 진짜 대단하죠 천진반. 야무치는 그냥 죽었을 텐데. 뭐 아무튼 천진반 덕분에 시간을 잘 끌어가지고 손오공이 도착을 했죠. 거기다가 마인부 몸속에서 오천크스 합체가 풀려가지고 마인부가 힘도 빠졌고 되게 할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인부가 이번에는 손오반을 잡아먹어요. 아니 그러면 손오공은 누구랑 합체해요 이제? 미스터 사탄이랑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베지터가 합류를 해가지고 다행히 베지터랑 합체를 하죠. 그래서 둘이 합체를 해가지고 베지트가 됐어요.
베지터랑 카카로트를 합쳐서 베지트. 베지트가 이번에는 손오반까지 잡아먹은 마인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나요. 내가 뭐 발로 해도 이긴다 막 인성질까지 하면서. 근데 마인부가 또 초능력으로 어떻게 베지트를 사탕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성공을 해요. 하지만 마인부는 몰랐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우주 최강의 알사탕이라는 사실을. 베지트가 사탕이 된 상태로도 마인부를 접하기 시작하니깐 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사탕이라서 쬐끔하니까 오히려 더 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능력을 풀어주겠죠? 베지트가 마인부를 막 가지고 놀듯이 하면서 괴롭히는데 얘가 또 어떻게 기습을 해가지고 베지트를 흡수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베지트가 일부러 당해준 거예요. 마인부 몸속에 들어가서 아까 잡아먹힌 피콜로랑 자기 아들들을 풀어주려고. 근데 얘네가 예상을 못한 게 있었어요. 마인부 뱃속에 들어가면 포탈 합체가 풀린다는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딱히 설명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풀렸어요. 그래서 베지터가 잘됐다. 난 다시는 너 같은 놈하고 합체하기 싫다. 이러면서 포탈알을 부숴버려요. 사이어인 짓거리 하는 거죠 또. 아무튼 뭐 잡아먹힌 애들을 다 풀어줬어요. 이때 아까 초콜릿이 돼서 잡아먹혔던 착한 마인부까지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마인부가 이성을 잃고 막 날뛰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마인부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마인부가 태어났을 적에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살다 보니까 되게 뚱뚱하고 착한 대개왕신을 잡아먹을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말도 통하고 착한 뚱뚱이 마인부가 된 거죠. 근데 언어 능력이나 지성 이런 걸 담당하고 있던 뚱뚱이 마인부를 떼어내버리니까 되게 흉폭하고 말이 안 통하는 마인부로 돌아간 거죠. 이 원조 마인부가 얼마나 망나니냐면요. 변신하자마자 한 일이 지구를 터뜨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지구 터지기 직전에 되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개왕신계로 다시 순간이동을 했는데 이때 베지터가 손오공한테 또 삔또가 나갔어요. 왜냐면 손오공이 되는 대로 붙잡는다고 붙잡은 사람들이 손오반이나 트랭크스 같은 자기네 가족이 아니라 미스터 사탄, 덴데, 뭐 마인부가 아끼던 강아지 이래가지고 어이가 없을만 하잖아요 베지터가. 근데 삔또가 나가는 것도 잠시였어요. 왜냐면 마인부가 또 따라왔거든요. 마인부가 더 세졌는데 손오공 베지터는 이제 합체도 못하고 승산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1대1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 사이에인 도라이듀오가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래서 손오공이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싸우는데 그렇게 손오공이 마인부랑 싸우는 모습을 보고 베지터가 드디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손오공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손오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손오공을 넘버원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명장면이죠. 근데 베지터가 그렇게 응원을 해봤자 마인부한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지터가 대신 마인부한테 줘 터지는 동안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기로 해요. 근데 베지터가 자기가 시간 벌겠다고 해놓고 진짜 모양 빠지기 싫이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막 줘 터져서 납작해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탄이 나서가지고 마인부 앞을 막아서죠. 미스터 사탄이 되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마인부 편에서. 근데 사탄이 그렇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인부가 미스터 사탄을 때리려다가 갑자기 막 몸부림을 쳐요. 손오공이 그거를 보고 아니 저 녀석 미스터 사탄의 폐왕색 패기에 쫄아서 저러나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원조 마인부 몸속에 있었던 착한 마인부가 방해를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마인부가 착한 마인부를 퇴에 뱉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조 마인부랑 착한 마인부가 막 싸워요. 그 틈에 손오공은 원기옥을 모아야 되는데 잘 모으지를 못해요. 이게 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생물들의 기를 조금씩 세려오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베지터가 덴데를 시켜가지고 나메크성 드래곤볼로 소원을 빌어요. 첫 번째 소원, 지구를 복구한다. 두 번째 소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열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을 아주 나쁜 놈들만 빼고 되살려낸다. 세 번째 소원은 아직 없으니까 킵.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비니까 베지터도 살아났어요. 베지터가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였는데도 그 정도로는 아주 나쁜 놈 취급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다시 원기옥을 모으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기옥이 아니에요. 원기옥이란 게 원래 주변에 있는 생물들의 기를 몰래 조금씩 세배우는 약간 애견남 기술인데 베지터가 이번에는 되살려낸 지구인들의 기를 있는 대로 다 뺏어오자 뭐 이런 테토나무 원기옥을 생각해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아까는 왜 1대1로 싸우겠다고 억지를 부린 건지 모르겠죠? 베지터가 시간 벌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지구인들 기 다 끌어왔었을 거면 뭐 몇십억 대 1로 싸우는 거잖아요. 나나코가 볼 때 사이어인들은 강적과의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좋아하는 거지.
아무튼 이 원기옥이 비록 테토넘 스타일이지만 지구인들이 싫다고 하면 에너지를 못 뺏어와요. 또 자기네들 에너지를 뺏어가겠다는데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그래서 손오공이 막 이기적인 놈들 지구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그 알죠? 막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인들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갈 하니까 그제서야 지구인들이 기꺼이 에너지를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기옥 다 모았으니까 마인부한테 던지려고 하는데 조 터져서 자빠져 있는 베지터가 휘말릴까봐 못 던져요 또. 근데 미스터 사탄이 또 나서가지고 베지터를 데리고 대피를 하죠. 그래서 손오공이 야 미스터 사탄 네가 진짜 영웅이다 이러면서 원기옥을 던지는데 손오공이 아까부터 계속 마인부랑 싸우고 그래가지고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인부가 원기옥을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세 번째 소원을 써버리죠. 손오공의 체력을 베스트 컨디션으로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인부가 체력을 회복한 손오공한테 밀려서 원기옥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이때 드디어 원기옥이 처음으로 막타를 쳤죠. 드래곤볼 1부는 손오공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다룬 만화라고 했었잖아요. 드래곤볼 Z는 원기옥이 1키를 달성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룬 만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드래곤볼 끝. 뭐 그 뒤로 손오바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수님이 되고 피델이랑 결혼해서 딸도 낳고 나쁜 마인부는 환생을 해서 순박한 시골 꼬마가 되고 이런 긴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끝이에요. 끝. 드래곤볼. 사실 드래곤볼에 관해